자, 1단원이 뭐냐면 지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차례를 보시면 지수라는 거는 나는 어느 정도 들어봤던 것 같아. 근데 그 외에 나머지 막 로그, 지수함수, 삼각함수 이런 것들은 사실 들어보지 않았어. 그래서 오늘이 제일 여러분들한테 익숙한 쉬운 단원이야. 오케이? 자, 그러면 지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복습을 먼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중3 때 지수에 대해서 딱 두 가지를 배우거든. 첫 번째는 지수에 대한 연산을 배워요. 지수 법칙이라고 해서. 두 번째는 제곱근이라는 걸 배워서 막 4의 제곱근과 제곱근 4 이거 가지고 맨날 놀죠. 시험에 나오죠. 그래서 그런 것들 먼저 복습 한번 합시다. 첫 번째는 지수 법칙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는데 이 지수 법칙 a의 x제곱 곱하기 a의 y제곱 두 번째 a의 x제곱의 y제곱 뭐 이런 것들 세 번째 a, b의 뭐 x제곱 이런 거 마지막 네 번째 a의 x 나누기 a의 y제곱 이런 거 맞니? 자 그러면 a의 x제곱 곱하기 a의 y제곱을 하면 x제곱 뭐가 나오죠? ax 플러스 y제곱. 오케이 지수에 대한 곱하기는 더하기로 바뀐다. 오케이 자 그 다음 여기에 있는 얘는 a의 저 둘을 곱한 형태 얘가 따라온다. 됐지? 그 다음 얘는 a의 x제곱 b의 x제곱 이런 식으로 분배가 된다라는 거. 여기까지 문제 없죠? 자 근데 a 더하기 b에 내가 x제곱을 하고 싶어. 그럼 얘는 분배가 돼야 안 돼? 안 되는 거지. 얘는 얘가 절대 아니죠. 시험 때 갑자기 이렇게 해버리면 안 돼.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지? 여기 더하기 돼서는 이게 분배가 안 됩니다. 얘로 a 더하기 b의 제곱을 하면 얘가 이렇게 분배가 돼서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니? 아니라는 얘기지. 그치? 그래서 이거하고 절대 착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 괜찮죠? 자, 그 다음 a의 x제곱을 a의 y제곱으로 나누면 얘를 뭐라고 배우냐면 여러분들 a의 x-y제곱이다 라고 배웠던 것 같아. 근데 얘는 x가 y보다 클 때 이렇게 배우고 실제 x하고 y가 똑같으면 얘를 1이라고 배운 것 같고요. 맞나요? 자, y가 x보다 큰 경우에 대해서는 얘를 a의 y-x분의 1이라고 해서 이렇게 약간 역수 취급해서 저렇게 배웠던 것 같아요. 이게 중3까지의 내용입니다. 여기까지 괜찮니? 여기까지? 자 그러면 중3에서는 이렇게 생긴 지수의 형태가 있는데 그때 우리는 여기 a하고 여기 x에 어떤 수를 갖다 썼는지를 지금 한번 볼 거거든? 어떤 수를 갖다 썼는지? 우리가 여기 x에 올 수 있는 수는 어떤 수만 올 수 있었어 중학교 때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수의 형태 2의 1제곱, 2제곱, 3제곱, 4제곱 이런 것들밖에 모르지. 지금 2의 마이너스 1제곱, 2의 마이너스 2제곱, 이게 2분의 1제곱 이런 걸 모른단 말이야. 우리가 여기에 왔던 거는 사실 자연수만이 올 수 있었다라고 배웠던 거야. 여기까지 되니? 그러면 여기 a에는 어떤 수만 올 수 있었니? a에는 자연수만 올 수 있었어? 아닌 것 같은데? 마이너스 2의 제곱 이런 거 배웠어 안 배웠어? 배웠지? 음수 올 수 있었어. 그리고 2분의 1의 제곱 이런 거 배웠지? 유리수 올 수 있었어. 루트 2의 제곱 이런 거 배웠잖아. 2라고 무리수 올 수 있었어. 여기에는 실수가 다 올 수 있었던 것 같아.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중학교 때는 여기 A에 오는 것은 모든 실수가 올 수 있었다. 일단 이게 핵심이야.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러면 지금은 중학교 때의 지수를 배우는 게 아니라 고등학교 때의 지수를 배우는 거거든. 이때 여기에 있는 이 지수에 대한 수적인 얘네들을 점점 확장시켜서 추가적으로 배우는 거야. 그러면서 정의를 내릴 거야. 무슨 말이냐면 지금은 여기 지수의 자연수밖에 못 나오거든. 근데 여기에 정수가 왔을 때는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를 배우고 여기에 유리수가 왔을 때는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를 배우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파트가 뭐냐면 지수의 확장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지수의 확장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거는 이렇게요. x하고 a에 따라서 지금 이 지수, 이 x라는 범위를 점점점 확장시키겠다라는 거야. 첫 번째는 제가 자연수였다가 그 다음은 정수보다 큰 수의 범위 유리수, 유리수보다 큰 놈은 실수 이렇게 있을 것 같아. 여기까지 괜찮니? 여기까지? 자 그러면 그때 여기 a에는 어떤 애가 올 수 있었냐면 a에는 모든 실수가 올 수 있었어. 자 근데
여기 지수가 정수가 되면 여기 A에는 모든 실수가 올 수 있는 게 아니라 A가 0이 아닌 모든 실수만 올 수 있어. 선생님 왜요? 라고 물어보면 수학 자체가 애초에 그렇게 정의를 내려버렸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약속이지 궁금해하는 게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정의는 애초에 궁금해하는 게 아니야. 얘들아 약속이야.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 x에 대한 지수가 유리수일 때는 A가 양수일 때만을 정의를 내려. 마찬가지로 이 x가 실수일 때는 A가 양수일 때만을 정의 내립니다. 그래서 이 표 자체는 궁금해하는 게 아니라 아, 저 때만 정의를 내린다라고 그냥 기억하시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여기까지 그럼 보세요. 자, 우리가 x가 자연수고 A가 모든 실수일 때는 중학교 때 이미 처리가 된 거야. 지금부터는 이 각각의 특징들을 보겠다는 거야. 그럼 보세요. 여기에 지수 자리에 정수가 온다는 얘기는 우리가 자연수가 오는 것 말고 음수가 오는 거를 추가적으로 배운다는 얘기고 지수 자리에 0이 오는 거를 추가적으로 배운다는 얘기거든. 그러면 이때 이 음수라는 이 마이너스를 어떻게 처리하냐면 얘를 역수로 읽어버린다. 이렇게 약속을 해버렸어. 그래서 A의 마이너스 1제곱이라는 것을 A분의 1이라고 읽어버리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 다음 A의 0제곱을 1이라고 약속을 해버렸어. 이게 정이야. 다시 여기에 있는 이 지수가 정수가 됨으로써 배우는 거는 두 개야. 음수인 경우하고 0제곱인 경우. 여기까지 따라오세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2의 0제곱, 3의 0제곱, 4의 0제곱 이런 거를 보시면 얘도 1이고 얘도 1이고 얘도 1이란 얘기입니다. 모든 수의 0제곱은 1이다. 자, 그 다음 2의 마이너스 1제곱, 뭐 2의 마이너스 2제곱, 3의 마이너스 3제곱 이런 거 한번 볼게. 그러면 항상 여기서 이 마이너스를 먼저 처리하는 거야. 그러면 이 마이너스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역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자,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2지. 이거 어떻게 처리하는지 봐봐. 이 마이너스 제곱을 먼저 역수를 해. 2분의 1로 바꿔. 그 전체의 제곱이다. 됐니? 자, 그 다음 3의 마이너스 세제곱, 이 마이너스를 먼저 역수 취급해서 마이너스로 바꿔 이 전체의 세제곱 이런 식으로 바꿔버리겠다는 겁니다. 이걸 추가적으로 고등학교 때 배우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배웠던 건 얘가 정수 파트에 대해서 배우는 거야. 정수 쪽에 따라와서. 자, 그러면 이번에 지수 자리에 유리수가 온다 이런 거를 또 추가적으로 배워야 되거든. 유리수는 분수니까 이런 걸 추가적으로 배우는 거야. 자, 그러면 얘를 어떻게 약속을 하냐면요. 얘를 n 제곱근 n 제곱근 a의 n 제곱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기호 자체를 처음 봤잖아. 선생님이 이 기호를 지금부터 한번 설명을 해줄게. 자, 우리가 여태까지 알고 있던 것은 루트 이런 것만 알고 있어. 이런 거. 그러면 이 루트 2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제곱해서 2가 되는 수를 루트 2라고 불렀어. 그래서 실제 이걸 제곱하면 2가 나온다는 거지. 루트 3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제곱해서 3이 되는 수를 루트 3이라고 불러. 자, 그러면 세제곱근 8, 4제곱근 16. 얘네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세제곱해서 8이 되는 수를 의미하는 거야. 세제곱해서 8이 되는 수를 의미하는 거야. 자, 그럼 세제곱해서 8이 되는 수가 뭐야? 이라는 애가 있다는 거지. 이해되세요? 자, 얘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4제곱해서 16이 되는 수를 의미하는 거야. 그래서 얘는 실제 똑같이 2라는 수가 된다는 거야. 됐니? 이렇게 읽어줘야 돼.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수는 m제곱하여 a의 n제곱이 되는 수야. 여기까지 따라오세요. 그러면 실제 내가 여기 있는 이 a의 n분의 n을요 m제곱을 해보시면 얘는 지수 법칙에 의해서 곱하기로 바뀌지. 그치? 얘가 a의 n제곱이 된다라는 거야. 다시 여기 있는 이 수가 뭐냐면 m제곱해서 a의 n제곱이 되는 수. 실제 얘를 m제곱을 해봤을 때 얘가 a의 n제곱이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기억하시는 거냐면 주어진 이 유리수의 형태에 대해서는 여기에 있는 이 분모가 여기에 있는 이 제곱근의 형태로 따라온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계시나요? 여기까지? 그럼 봐봐. 지금부터 이 루트이라는 건 제곱해서 2가 되는 수를 의미하는 거거든. 그러면 사실 여기에 2라는 애가 생략되어 있는 거야. 루트라는 건 여기 항상 2가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생략을 하냐면 수학은 맨날 반복해서 쓰는 거는 귀찮아서 안 쓰거든. 생략하거든. 그래서 루트라는 건 사실 여기에 2가 원래는 있어. 근데 이거를
생략한 게 사실은 루트인 거야. 무슨 말인지 되니? 그러면 루트라는 건 여기에 2가 생략되어 있으니까 얘를 2에 2분의 1제곱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야. 고등학교 때. 따라와. 그럼 실제로 요거를 제곱하면 얘는 루트를 제곱하면 2가 나오는 거지. 무슨 말인지 되세요? 따라오세요. 자, 그러면 다시 여기 정리한다. 정수일 때 추가적으로 배운 건 음수가 왔을 때랑 0이 왔을 때를 배워요. 오케이? 음수가 오면 걔를 역수 취급한다는 것, 0이 왔을 때는 모든 수는 1이라는 거. 유리수가 왔을 때는 n분의 분수가 오는 형태를 배우는데 여기에 있는 이 분모가 m제곱근의 형태로 따라온다는 것, 이걸 추가적으로 배우는 거야. 됐니? 실수가 왔을 때는 추가적으로 배우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그냥 여기 있는 것만 알면 돼. 나머지는 실수 똑같이 풀면 돼. 자, 그럼 보세요. 왜 정수일 때는 a가 0이 아닐 때만 정의를 하는지에 대해서 잠깐만 그냥 설명만 하고 넘어갈게. 왜냐면 여러분들 0의 0제곱이라는 수 본 적 있나요? 이건 뭘까? 0을 0제곱했어. 1일까? 0일까? 이거는 정의 내리지를 않아. 어떤 수학자는 1이라고 그러고 어떤 수학자는 0이라고 하거든? 이건 누군가 아직 정의 내리지 않았어. 그래서 여기서 0이 빠져요. 0의 0제곱이라는 걸 없애버리는 거야. 정의 내리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걸 배우지 않는 거야. 이해되니? 자, 그럼 여기 한번 보자. A가 양수일 때만 여기에 유리수의 지수가 올 수 있다고 배우거든? 잠깐만 설명해볼게. 왜냐면 마이너스 2라는 것에 내가 여기 분수가 온 10분의 7제곱을 한번 써보고 싶어. 근데 이런 건 정의 내리지 않는 거야. A가 양수일 때만 여기가 유리수가 올 수 있어. 왜냐면 음수를 10분의 7제곱 하면 걔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여러분들 알아? 모르잖아. 우리는 짝수만 제곱하면 양수가 되고 홀수만 제곱하면 음수라고 알아. 하지만 이렇게 유리수를 제곱하면 양수인지 음수인지 정의 내리지 않았어. 그래서 여기선 양수만이 올 수 있다라고 정의를 내려버리는 거야.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여기가 선생님 여기가 10분의 7 여기가 만약 이런 분수인데 어떠한 분수면 양수 어떠한 분수면 음수라고 너네가 논문을 발표를 하면 정의를 내릴 수는 있을 거야. 근데 아직은 그 정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계세요? 그래서 일단 이 표 자체는 외워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배웠던 지수는 이런 형태인데 여기에 자연수만이 올 수 있었다. 근데 이 자연수를 하나하나 확장해 감으로써 추가적으로 배우는 게 이렇게 두 개에 대한 형태가 생긴 거예요. 요놈이랑 요놈. 됐어요? 그래서 일단 이거 필기 한번 합시다. 잠깐만 필기를 듣보자. 여기 또 한번 써보세요. 여기다가는 이 수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m제곱하여 an제곱이 되는 수,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n제곱하여 a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잠깐 봅시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어떠한 질문을 사실 하셔야 되냐면 우리가 배우는 이 지수 법칙은 여기에 이 x가 자연수고 여기 a가 모든 실수일 때만 사실 활용했던 중학교 때 대한 지수 법칙이란 말이야. 그치? 근데 이 지수 법칙 자체가 여기 있는 이 지수가 자연수에서 정수로 확장, 정수에서 유리수로 확장될 때도 똑같이 적용이 돼요. 근데 그걸 사실 증명을 해줘야 맞지만 그런 증명들은 다 생략을 할 거야.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억 속에는 이 지수 법칙을 나는 그냥 고등학교 내내 똑같이 가져가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왜 필요가 없어? 없는 거지. 이미 알고 있다면.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주어진 이 지수 법칙이 여기에서 지수가 확장돼도 똑같이 활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굳이 이미 알고 있다면 외울 필요가 없다. 얘가 똑같이 고등에서도 똑같이 이용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제 저런 것들을 가지고 연산을 한번 천천히 해볼 거거든. 연산. 그래서 책에 대충 어떤 느낌이 나와 있냐면 막 거듭제곱근의 연산이라고 해서 그냥 이거는 눈으로 봐. 막 1번, 2번, 3번, 4번에서 이런 형태가 나와 있어. 이렇게 하나하나 나와 있거든. 근데 이런 걸 외울 필요가 없어요. 외울 필요가 없어. 그래서 책에다가도 안 쓸 거야.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지금부터 어떻게 연산을 할 거냐면 여기 있는 얘를 우리가 배운 형태 n분의 1로 바꿀 거야. 여기까지 괜찮니? 여기 있는 이 n이 분모로 오고 얘가 1제곱이니까 n분의 1.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얘를 뒤에 n분의 1로 바꿀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 그러면 난 얘를 a, b 전체의 n분의 1이라고 바꿔버릴 수 있지. 얘가 의미하는 게 a인 거야. 그러니까 주어진 얘를 이렇게 바꿔버릴 수만 있다면
이 연산 법칙을 외울 필요가 없이 그냥 문제를 푸시면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럼 선생님이 하나 문제 풀어볼게. 예를 들어서 세제곱근 16이라는 것과 세제곱근 64라는 거를 나는 한번 풀어보고 싶어. 그럼 얘를 어떻게 푸는 거냐면 얘를 일단 첫 번째 전부 다 소인수 분해를 해버려. 그러면 16이라는 수는 사실은 2의 6제곱이고 64라는 수는 사실은 2의 아니 미안 2의 4제곱 그냥 8로 하자. 얘는 2의 6제곱이거든. 2의 6제곱으로 할게요. 이렇게 따라오세요. 그러면 얘를 내가 알고 있는 형태로 바꾸면 여기에 있는 이 세제곱근의 형태는 분모로 따라오고 분자 그대로 2의 3분의 3이라고 바꿀 수 있겠지. 이해되니? 자, 그 다음 여기에 있는 얘는 2의 얘가 분모 3분의 6 이렇게 따라올 수 있겠다. 따라오세요. 그래서 답을 낼 때는 이게 1제곱 곱하기 2의 2제곱이니까 이게 1 더하기 1에서 이게 3제곱이다. 이런 식으로 답을 내버릴 수 있다는 거야. 이렇게 연산을 해버리겠다는 거지.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그래서 좀 전에 배웠던 거를 기본으로 나머지 연산들을 하나하나 처리를 할 거야.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은 암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실제로 거듭 제곱근의 연산에서 필요한 것들을 먼저 선생님은 이야기를 하고 넘어갈 거예요. 첫 번째는요. 보세요. 좀 전에 이렇게 8하고 64라는 수가 있어. 저런 수는 합성수라고 부르거든. 합성수. 소수의 곱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 그래서 얘네를 전부 다 소인수 분해를 하는 게 우리가 연산하기가 편해. 첫 번째로는 어떠한 수가 나와 있을 때 그 수들을 모두 소인수 분해를 함으로써 문제를 푸는 게 조금 더 편하다라는 것이야. 그치? 자, 두 번째로는 뭐가? 우리가 루트 안에 이렇게 마이너스가 나와 있으면 우리가 수상이야 수상. 이거 어떻게 계산했니? 지수법칙에 의해서 루트 마이너스 2 이렇게 했니? 막 루트 6 이렇게 했니? 아니지. 어떻게 했냐면 수학때 어떻게 했냐면 항상 루트 안에 마이너스가 있으면 이 마이너스를 먼저 처리하자라고 배웠거든. 그래서 얘를 루트 안에 있는 마이너스는 i로 빠져나온다. 이렇게 마이너스를 먼저 처리함으로써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었단 말이야. 여기까지 얘네. 마찬가지로 두 번째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될 거. 루트 안에 마이너스가 있으면 그 마이너스를 먼저 처리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 두 번째, 루트 안에 마이너스가 있으면 이 마이너스를 먼저 처리해. 자, 근데 잘 봐. 잘 봐. 여기에 마이너스가 있는데 사실 이 마이너스가 여기 제곱근에 따라서 짝수 제곱근일 때랑 여기 있는 이 마이너스가 여기 있는 이 제곱근이 홀수 제곱근에 따라 좀 계산하는 방법이 달라요. 달라. 자, 왜냐면 A는 양수라는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얘가 얘기하는 건 짝수 제곱해서 음수가 된다라고 있는 거야. 짝수 제곱해서 음수. 그런 건 사실 허수인 거지. 짝수 제곱해서 어떻게 음수가 돼? 이런 건 허수야. 짝수 제곱해서 어떻게 음수가 돼? 이런 건 허수야. 맞아? 그래서 여기가 짝수일 때는 얘는 허수이기 때문에 이 마이너스를 처리하는 방법을 i로 처리하시면 돼요. 이렇게. 무슨 말인지 되세요? 자, 근데 여기가 홀수 제곱근일 때는 저 마이너스가 그냥 밖으로 빠져나와도 돼. 그냥 밖으로 빠져나와도 돼. 예를 한번 들어줄게. 예를 들어서 세제곱근 마이너스 8이라는 수 보면 세제곱해서 마이너스 8이 되는 수를 의미하는 거거든. 이런 건 그냥 마이너스 2 아니니? 이해돼? 홀수제곱근은 여기가 마이너스라고 해서 허수가 아니라는 얘기야. 이 마이너스가 그냥 밖으로 빠져나와서 얘를 계산하실 때는 이렇게 바꿔서 계산하신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무슨 말인지? 루트 안에 마이너스가 있으면 그 마이너스를 처리하면서 연산을 하는 거야. 근데 여기가 짝수 홀수에 따라 다르게 연산을 하는 거야. 이해되니? 오케이? 그래서 일단 여기 거듭제곱근의 연산인데 이런 것들은 외울 필요가 없다라는 것 됐어요? 그 다음 이 각각을 연산하기 위해서 소인수분해를 하고 루트 안에 있는 마이너스를 먼저 처리하는 것이라는 거. 이걸 가지고 문제를 천천히 한번 풀어볼게요. 이해되시나요? 일단 여기 오른쪽에 풀기. 자, 볼게요.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여러분들. 자, 일단 여기에는 얘를 먼저 풀면 되는데 항상 여러분들은 마이너스가 보이면 루트 안에가 아니더라도 마이너스를 먼저 처리하는 습관을 가져갈 거야. 자, 그러면 일단 여기에 있는 이 마이너스, 지수 자리에 마이너스 어떻게 하기로 했지? 역수였어. 지수 자리에 마이너스는 역수였어. 그래서 이 마이너스를 먼저 처리하시면 얘가
역수로 바뀝니다. 일단 이렇게 써. 여기까지 얘네. 저 마이너스는 역수다. 빠르게 바꿔버려. 그 다음은 지수학 체계에서 이 두 개는 곱하기로 바꾸죠. 따라오시나요? 자, 그래서 곱하기로 바꾸고 4분의 9에 2를 곱하니까 3 남고 남아서 2분의 30을. 여기까지 따라오니? 근데 얘를 이렇게 답으로 내면 학교에서 이런 거 애초에 시험에 나오지도 않아. 너무 쉬우니까 이렇게 답으로 내면 완벽하게 정리가 된 게 아니야. 왜냐면 여기 있는 얘는 사실 소인수분해를 통하면 분모가 2의 제곱, 분자가 3의 제곱 이런 형태. 그럼 얘를 다시 이렇게 봐도 상관이 없겠지. 따라오세요. 그러면 또 지수법칙에서 또 곱하기가 돼. 그래서 나머지고 3만 원. 그럼 답은 2의 세제곱분의 3의 세제곱가 다를 거고. 이게 되니? 오케이? 그래서 가장 기본은 마이너스 보이면 마이너스 먼저 처리한다라는 거. 루트 안에 마이너스가 있는 경우와 지수에 마이너스가 있는 경우는 조금 다른 거지. 그치? 지수에 마이너스가 있을 때 역수 취해서 천천히 하나만 정리하는 거야. 됐니? 자, 2번에다가 별표 3개 정도 쳐놓을까? 자, 2번에 별표 3개 쳐놓고 여러분들이 이 문제 풀 때 어떠한 실수를 제일 많이 하는지 선생님하고 보여줄게. 너네가 얘를 보자마자 이렇게 지워서 이렇게 하고 틀려. 이렇게 하고 틀려. 그것이 왜 틀렸는지 지금 한번 설명해볼게. 실제 마이너스가 보이면 마이너스를 먼저 처리하는 습관을 갖고 있는 학생이라면 주어진 인식은 사실 마이너스 3의 4제곱은 그냥 3의 4제곱이랑 똑같은 거 아니야? 마이너스 3의 4제곱은 3의 4제곱이랑 똑같은 거 아니니? 맞아? 그 전체의 3의 3제곱이야 사실. 그럼 얘는 3의 세제곱이 사실 답은 27이야. 그럼 얘는 왜 틀렸지? 선생님 지수법칙 된다면서요 왜 안 돼요? 라는 질문을 선생님하고 얘기를 해보자면 이요 여기에 유리수가 왔을 때는 지수의 유리수가 왔을 때는 여기 안에 있는 수가 음수일 때는 정의되지 않았어. 다시 지수의 유리수가 왔을 때는 밑에는 음수가 왔을 때 정의되지를 않았어. 애초에 그래서 아까 이런 것들 없다고, 이런 것들 정의되지 않았다고, 여기 유리수 올 때 여기 안에 음수 없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돼? 이렇게 연산한다라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야 사실. 자 그러면 지금은 여기가 유리수니까 여기는 무조건 양수여야만 하네. 그거를 다 기억해서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그렇게 풀다가 시험 망하지.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 실제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마이너스를 봤을 때 마이너스를 먼저 처리하자라는 생각이 들어야 되는 거야. 다시 마이너스를 봤을 때 마이너스를 먼저 처리하자. 그래서 이런 문제를 풀 때는 마이너스가 보이네. 마이너스를 먼저 처리한 거야. 이게 그 다음에 지수법칙으로 넘어가야지만 틀리지 않는다는 거지. 이해되시나요? 무슨 말인지? 마이너스를 먼저 처리해야 되는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 여기는 이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어떻게 푸냐면 얘네가 연산이 깔끔하게 안 돼. 일단 소인수분해를 먼저 하고 싶어요. 소인수분해를 하나하나 진행을 하면 4라는 건 2의 제곱이고 24라는 거는 8 곱하기 3이니까 요렇게. 다음 81이라는 건 3의 4제곱이니까 요렇게 다 소인수분해를 해줘야 된단 말이야. 자, 192라는 것을 빠르게 한번 해볼게요. 얘는 6 곱하기 30이다. 그러면 얘가 2의 5제곱이고 얘가 6 곱하기 3이니까 2의 6제곱 곱하기 3이야. 이 전체의 3분의 1. 일단 이렇게 정리해줘요. 소인수 분해하시고 그냥 갖다 쓴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그 다음 이 각각을 다시 풀어볼 거야.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3분의 1이 여기도 들어가고 여기도 들어가니까 여기에 있는 이놈은 2, 1제곱 곱하기 3의 3분의 1제곱. 이해되시죠? 됐죠? 더하기 얘는 3의 3분의 4제곱이 되겠다. 이 둘을 곱하는 게 지수법칙이니까. 마이너스 5 곱하기 자 3분의 1을 분배하는 거라고. 그러면 얘는 2의 제곱 곱하기 3의 3분의 1제곱이 됩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세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제 얘를 어떻게 연산하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연산하냐. 자 그러면 지수의 연산에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얘가 연산이 잘 안 되거든. 잘 안 돼. 공통인수로 묶어서 인수분해를 하는 거야. 다시 공통인수로 묶어서 인수분해를 하는 거거든.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떤 공통인수가 보이냐면 지금 얘는 3의 거듭제곱을 가지고 있고 3의 거듭제곱을 가지고 있고 3의 거듭제곱을 가지고 있어. 그치? 근데 얘들아 인수분해를 할 때는 큰 거로 묶니 작은 거로 묶니? 우리가 x제곱 더하기 x가 있으면 얘도 x 전체를 우리가 x로 묶어서 이렇게 하지 않니? 공통으로 갖고 있는 것 중 작은 거로 묶는 거야. 작은 거. 이 x제곱으로 묶는 게 아니라 얘를 이렇게 큰 거를 이렇게 묶는 게 아니라 무슨 말인지 이해? 마찬가지로 공통으로 갖고 있는 것 중 작은 거를 묶는 거야. 그러면 어떤 게 공통으로 갖고 있는 거야? 사실 3의 3분의 1이라는 얘를 공통으로 갖고 있다는 것이. 이건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요? 3의 3분의 1이라는 걸 공통으로 가지고 있다. 자, 그래서 얘로 묶어버리면 잘 봐. 얘는 2의 제곱 곱하기 2니까 8이 나오고, 자 얘는 3의 3분의 1로 묶으면 3이 나오는 거 괜찮니? 얘는 3의 3분의 1 더하기 1. 얘는 3 곱하기 3의 3분의 1 사실 이런 거. 저게 잘 안 될 거야. 근데 저거는 뭐 그냥 열심히 할 수밖에 없어. 연산할 수밖에 없다. 자, 그다음 얘는 요거를 계산하니까 마이너스 20일 거야. 따라오세요. 그래서 계산해 주시면 3의 3분의 1에 마이너스 9가 답인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 마이너스 9라는 걸 마이너스를 밖으로 뺄 수 있고 3의 3분의 1 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그 답은 마이너스 3의 3분의 7제곱. 헷갈리죠? 헷갈리죠? 자,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한다라는 거. 됐나요? 자, 또는 봐봐. 선생님이 얘를 또 어떻게 풀 수도 있냐면 3의 3분의 1제곱이 전부 보이니까 이 앞에 있는 3의 3분의 1제곱을 내가 세제곱근 3이라고 쓸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여기 앞에 있는 얘를 계산하면 8 세제곱근 3, 얘는 3 세제곱근 3 이렇게, 얘는 마이너스 20 세제곱근 3 계산하니까 마이너스 9 세제곱근 3 이런 식으로 풀 수 있는 얘하고 얘는 똑같은 거. 헷갈리시죠? 근데 이거를 하면 할수록 여러분들이 빨라지고 좀 숙달이 되는 거지, 안 한다고 최상한 공부하시 절대 빨라지진 않아요. 오케이? 그래서 천천히 이따가 클리닉 시간에 다시 한번 풀어볼 겁니다. 자, 그 다음 4번 문제 한번 가볼게요. 천천히. 아니, 자, 볼게요. 자, 그러면 얘는 이제 어떻게 푸냐? 여기 안에 있는 인원부터 천천히 차근차근 한번 해결을 할 거거든. 자, 그러면 얘는 루트가 있고 2가 있고 세제곱근이 있고 4가 있고, 자 얘는 2의 4분의 3제곱이다. 여기는 4가 분모로 오고 얘는 2의 세제곱이니까 2의 4분의 3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다. 이거 인정?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안에 있는 애가 사실은 얘도 2의 거듭제곱이고 얘도 2의 거듭제곱이니까 연산이 되는 것 같아. 얘는 2의 제곱 곱하기 2의 4분의 3제곱이니까 계산을 하면 2의 4분의 11제곱이 됩니다. 그걸 더하는 게 됩니다. 2 더하기 4분의 3. 됐니 여기까지? 자, 그러면 얘가 다시 어떻게 생긴 거냐면 얘가 잘 봐. 루트가 있고 2가 있고 얘 안에 있는 얘가 2의 4분의 11제곱이야. 근데 거기에 세제곱근을 풀어보면 보세요. 2의 4분의 11제곱에 3분의 1제곱이 이렇게 따라옵니다. 여기에 있는 이 세제곱근을 풀어내면 얘가 3분의 1 이렇게 따라옵니다. 됐니? 자, 그럼 또 계산해. 루트는 엄청 쉬울 거고 있다. 자, 그러면 요거 계산하니까 2 곱하기 2에 12분의 11제곱이 된다. 됐니? 자, 그럼 안에 있는 것도 계산해. 그러면 안에 있는 걸 계산하면 이게 1 더하기 12분의 11을 하니까 12분의 23제곱이 된다. 근데 그 전체에 루트가 있지. 루트가 의미하는 건 2분의 1제곱이다. 답은 이게 23분의 23입니다. 됐나요? 헷갈리시겠지만 천천히 그냥 해나가시면 된다는 겁니다. 됐죠? 오케이? 이 각각에 대해서 이 문제를 하나하나 다 분수로 바꿔나가는 거예요. 됐지? 자, 치고. 자, 그러면 일단 저렇게 하고요. 자, 5번 문제 갈게요. 5번 문제랑 6번 문제 똑같으니까 선생님 5번 문제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정하시고. 자, 일단 여기에 있는 이 루트 A가 의미하는 건 A의 2분의 1제곱이다. 루트 A가 의미하는 거. 그 다음에 분자가 A니까 A 갖다 쓰자. 그 다음 여기 오른쪽이 의미하는 건 세제곱근 A가 의미하는 건 A의 3분의 1제곱이다. 괜찮니? 근데 거기 전체의 루트가 있지. 이 전체의 루트는 이 전체의 2분의 1제곱이다. 이렇게 바꿔줄게요. 여기까지 계세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풀어보시면 되는데 볼게요. 어떻게 푸는지 잘 봐. 지수의 분자만 봐. 분자. 지수의 곱하기는 더하기로 바뀐다. 됐니? 그 다음 여기에 있는 이 분모는 나누기지. A의 2분의 1제곱을 나눈 거지. 지수의 나누기는 빼기로 바뀐다. 이렇게 빨리 하는 거야. 됐니? 이 전체의 2분의 1제곱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나요? 자, 그러면 이놈을 계산해 보시면 얘가 6 더하기 2-3이니까 6분의 5예요. 답은 A의 6분의 5의 2분의 1제곱이니까 곱하기 2분의 1을 하니까 A의 12분의 5예요. 됐니? 좀 헷갈리실 텐데 천천히 해나가시면 아마 무리가 취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 과정에 당연히 실수는 있을 겁니다. 됐어요? 얘가 일단 지수의 연산을 연습한 겁니다. 자, 넘어오셔서 기본 문제 1-1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문제 1-1번. 다음 내수의 개수를 비교하라는 문제야. 2, 세제곱근 3, 4제곱근 5, 6제곱근 6, 6제곱근 6. 자, 이 내수의 개수를 비교하라는 문제예요. 자, 그럼 보자. 여기에 있는 이 수들을 일단 저렇게 보지 말고 선생님은 이렇게 분수 떼기로 바꿔서 보고 싶어. 3의 3분의 1, 5의 4분의 1, 6의 6분의 1. 여기는 6은 분수로 따라온다. 여기까지 괜찮니? 그래서 이 내수의 개수를 비교하고 싶은데 사실 개수를 비교하기 위해선 밑을 통일하거나 지수를 통일해야지만 사실 개수 비교가 가능하거든. 무슨 말이냐면 밑이 통일되어 있다면 밑이 만약 2로 통일되어 있다면 지수가 어떤 수가 오든 우리는 개수 비교가 가능할 것 같아요. 밑이 2로 통일되어 있다면.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얘가 제일 크다 이렇게. 자, 또는 지수가 통일되어 있다면 밑이 다르더라도 연결이 된다라는 거야. 개수 비교가 가능하다라는 거지. 이해돼요? 자, 근데 지금 주어진 이 수는 밑도 다르고 지수도 달라. 근데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선 어쨌든 하나를 통일을 해야 되거든. 근데 밑은 절대 통일되지가 않아. 왜냐면 2의 곱이랑 3의 곱의 형태를 통일시킬 수가 없단 말이야. 밑은 통일되지 않아. 그래서 지수를 통일시킬 건데 이 지수를 어떻게 통일시키는지를 한번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 지수를 통일시키고자 저 각각의 지수를 통분을 한번 해볼 거거든요. 자, 이 각각의 지수를 통분하면 얘는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6분의 1의 최소 공백수는 12. 그래서 얘를 12분의 6, 얘를 12분의 4, 얘를 12분의 3, 얘를 12분의 6에 12분의 1 이렇게 넣어줄게요. 여기까지 괜찮니? 오케이? 그 다음 지수를 통일하고자 이 각각의 분모가 12잖아. 12분의 1을 끄집어내는 거야. 그러면 여기를 2의 6제곱이라고 써버릴 수 있거든. 그러면 여기 12분의 1이라는 지수를 통일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다? 통분을 통해서 했다. 통분을 통해서. 이해됐니? 그럼 여기는 마찬가지로 3의 4제곱을 끄집어낼 수 있고 여기는 5의 세제곱, 여기는 6의 제곱을 끄집어낼 수 있었다는 거. 됐니? 자, 그러면 얘는 64고요. 얘는 81, 얘는 125, 얘는 36이니까 얘가 제일 크고 그다음 얘가 답이 되겠다. 됐니? 밑을 통일하거나 지수를 통일해야 되는데 그 각각을 통일하는 과정에서 지수를 통일하는 방법은 통분시켜서 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선생님이 빠르게 유제 1-1의 1번도 잠깐 볼게. 자, 이 두 수의 개수를 비교하라는 문제야. 그러면 일단 잽싸게 얘를 2의 4분의 1로 바꿔보고 얘를 3의 5분의 1로 바꿔볼까? 괜찮니? 그 다음 통분해. 그러면 2의 20분의 5가 되고 3의 20분의 4가 되는 것 같아.
됐니? 그럼 얘는 20분의 1을 밖으로 빼. 그럼 얘는 2의 5제곱이고 얘는 3의 4제곱이니까 얘가 30이고 우리 추측해도 맞네. 이거 81. 그래서 이거도 크다. 이런 식으로 가요. 이해되세요? 오케이? 지수를 통일하는 방법, 통분을 통해서 통일하겠다는 됐어요? 자, 그러면 기본 문제 1-2번 그거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펜 들고 풀어볼게요. 자, 기본 1-2번 한번 풀어보세요.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 안에 있는 것부터 차례대로 천천히 없애는 거야. 그러면 이 4제곱근 A라는 애는 A의 4분의 1이고 제곱근 A라는 애는 A의 2분의 1 이렇게 하고 있죠. 얘가 되고요. 이 전체의 3분의 1 이렇게 됩니다. 그치? 자, 얘는 A의 3분의 1 분의 A의 6분의 1 분의 이 전체의 2분의 1 이렇게 됩니다. 따라오세요. 여기까지. 그러면 지수법칙에 의해서 얘네는 이렇게 분배돼서 곱하기 형태로 바뀌니까 A의 6분의 1, A의 12분의 1 곱하기 A의 12분의 1, A의 6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까지 따라오니? 그래서 답을 내는 방법이 똑같으니까 지워서 1이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또는 봐봐. 분자에 있는 것들은 그냥 곱하기니까 더하기로 가는 거야. 다시 분자에 있는 얘랑 얘는 곱하기니까 더하기로 가는 거야. 근데 분모에 있는 애는 뭐야? 나누기지. 나누기는 빼기로 가는 거야. 빼기. 나누기 빼기를 해. 빼기. 따라오세요. 그래서 해보시면 얘가 A의 0제곱이 나온다는 거지. 그럼 A 0제곱이 뭐다? 1이다 이렇게 되어있죠. 똑같은 풀입니다. 이해되세요? 마찬가지로 옆에 있는 거 한번 연습해봅시다. A의 4분의 1, A의 3분의 1, 이 전체의 2분의 1 곱하기 A의 4분의 1, A 이 전체의 3분의 1 곱하기 A의 2분의 1, A의 3분의 1, 이 전체의 4분의 1 이렇게 일단 빠르게 써줘야 된다고요. 됐니? 그에 따라서 분배합시다. 자, 근데 지금부터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 있는 이 방법을 조금씩 점점 더 빠르게 할 거야. 봐봐. A에 분자에 있는 것만 빠르게 더하기로 갖다 쓸까? 자, 그럼 여기 분자에 있는 거 8분의 1이다. 더하기. 여기 분자에 있는 거 분배되니까 3분의 1이다. 여기 분자에 있는 거 분배되니까 12분의 1이다. 이렇게 빠르게 갖다 쓰라는 얘기야. 따라오세요. 그 다음 분모에 있는 건 나누기니까 빼기다. 분모에 있는 건 나누기니까 이렇게 하니까 12분의 1이다. 분모에 있는 거 나누기니까 8분의 1이다. 이렇게 쓰라고. 이렇게 한 번에 가라고. 점점 더 빠르게 하라고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계산해 보시면 3분의 1, 3분의 1, 12분의 1, 12분의 1, 8분의 1, 8분의 1 지워지니까 A 언제 답은 이것도 1이었겠네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 두 문제는 사실 약분을 통해서 답이 나오긴 하지만 실제 문제는 약분이 안 돼요. 여기가 약분이 안 지워진단 말이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해됐니? 얘가 연산에 대한 지금 얘기를 선생님이 쭈르륵 하고 있는 겁니다. 쉬었다 합시다. 자, 여러분들 여기 틀린 거 있거든. 여기 일단 틀린 거 뭐냐면 이거 둘이 곱하면 12분의 1, 3분의 1, 12분의 1 맞죠? 그쵸? 근데 분모 보시면 여기가 3분의 1이 아니라 여기가 6분의 1입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 틀렸어요. 그래서 답이랑 좀 다른데 그래서 답을 정확히 내보면 얘가 6분의 1이니까 8분의 1, 8분의 1 지워지고 12분의 1, 12분의 1 지워져. 그러면 A에 12분의 1 마이너스 6분의 1인가 이렇게? 그래서 A에 마이너스 12분의 1 이렇게 됩니다. 그럼 맞나요? 끝? 여러분들 자, 일단 문제가 뭐냐면 주어진 문제를 간단히 하여라라는 문제야. 주어진 식을 간단히 하여라는 문제야. 자, 그러면 일단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될 게 곱셈 공식 여러 가지를 다 알고 있어야 되거든. 예를 들어서 A 더하기 B랑 A 마이너스 B를 곱하면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 된다라는 것. 오케이? 자, 그 다음 X세제곱 더하기 Y세제곱을 곱셈 공식 변형식으로 즉 합하고 곱으로 표현하면 얘는 뭐 X 더하기 Y의 세제곱 마이너스 3XY의 X 더하기 Y 이런 것을 기본으로 깔고 가셔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그럼 X 더하기 Y를 세제곱하면 뭐야? X세제곱 더하기 Y세제곱 더하기 3X제곱 Y 더하기 3XY의 제곱 이렇게 외우시던지 또는
x세제곱 더하기 y세제곱 더하기 3xy로 묶어버리면 x 더하기 y 이런 거 있으면 기본으로 다 깔고 가야 돼요. 오케이? 이런 걸 모르니까 이런 걸 못 푸는 것 뿐이야. 자, 봐봐. 이 문제 어떻게 푸는 거냐면 주어진 이 지수가 문제 보자마자 약간 좀 혐오감이 들어. 이런 거 보자마자 약간 혐오감 들잖아. 익숙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냐면 치환하는 거야. 치환하면 문제가 굉장히 익숙하게 바뀌거든. 보세요. 내가 얘를 x라고 한번 해보고 얘를 y라고 한번 해볼게. 자, 그럼 이 주어진 식은 x-y에 x 더하기 y 이렇게 되거든. 여기까지 괜찮니?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보일까? 얘는 이 x를 제곱한 거야. 이 x를 제곱한 거야.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얘를 x제곱 더하기 y제곱으로 사실은 바꿀 수가 있는 거야. 따라오시나요? 그러면 이렇게 둘이 곱하면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이 되고요. 거기에다가 x제곱 더하기 y제곱을 곱하니까 내가 걸린 답은 x 4제곱 마이너스 y 4제곱이야. 여기까지 이해되니? 그러면 답은 요거를 4제곱해. 요걸 4제곱하니까 a겠죠? 요걸 4제곱하니까 b겠네. 그럼 a 마이너스 b가 이렇게 푼 겁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시나요? 자, 그러면 이 아래 문제를 또 어떻게 푸는지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 잠깐만. 뒤에 선생님 이름이 뭐더라? 자, 봅시다. 자,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천천히 치환을 하면서 문제를 풀 거야. 근데 치환을 할 때 항상 지수가 작은 걸 치환하는 게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왜냐면 내가 얘를 x라고 치환을 하면 얘를 사실 표현하기가 굉장히 좀 번거로워지거든. 얘를 만약 x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얘를 x의 3분의 1제곱 이렇게 치환하기 때문에 이건 의미가 없어. 항상 지수가 작은 얘를 x라고 한번 치환을 해볼 거야. 마찬가지로 얘를 y라고 한번 해볼게. 그러면 얘가 x 세제곱 y 세제곱 이렇게 보이지 않니? 여기까지 해야 돼요? 그럼 이 문제는 사실 이제 수성 문제로 바뀌는 거야. x 세제곱 마이너스 y 세제곱을 x 마이너스 y로 나눠주세요 라고 바뀌는 거예요. 따라오나요? 자, 그러면 주어진 얘가 인수분해를 통해서 x 마이너스 y x제곱 더하기 xy 더하기 y제곱으로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다는 거지. 여기까지 해야 그러면 x 마이너스 y x 마이너스 y가 약분이 되니까 답은 x제곱이 의미하는 건 요거를 제곱하는 거야. a의 3분의 2 더하기 xy 이 두 개를 곱하래. a의 3분의 1 b의 3분의 1 더하기 y제곱 얘를 제곱하래. b의 3분의 2의 3분의 1 이해되니? 하나하나 치환을 통해 보시면 그냥 수상 문제랑 똑같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넘어가서 기본 문제 1-5번 한번 해볼게요. 문제 옆에다가 적어줄게요. 자, 이게 문제거든. 얘를 풀어주세요. 자, 봅시다. 자, 마찬가지로 문제 보자마자 약간 좀 하기 귀찮아 보인다, 어려워 보인다 이런 생각이 먼저 들 것 같아. 자, 근데 여기에는 얘를 선생님이 A라고 치환을 하고 여기에는 얘를 B라고 치환을 하면 잘 봐. 얘는 사실 A 더하기 B가 4임을 의미하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니? 그래놓고 문제를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얘가 의미하는 건 이 A를 어떻게 한 거야? 제곱한 거 아니니? 얘가 의미하는 건 이 B를 제곱한 건 아니니? 얘가 의미하는 건 이 A를 4제곱한 거, B를 4제곱한 거. 얘가 의미하는 건 A를 세제곱한 거, B를 세제곱한 거, 요거를 의미하고 있는 거야. 여기까지 따라와. 여기까지. 그럼 잘 봐. 내가 얘를 구하기 위해서 사실 합을 아니까 곱만 알기만 하면 주어진 얘를 곱셈 공식 변형에 의해서 이렇게 풀 수 있을 것 같아. 마찬가지로 내가 얘를 알기 위해선 곱셈 공식 변형식을 활용하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의 제곱 마이너스 2a제곱 b제곱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따라오세요. 여기까지. 마찬가지로 얘는 a 더하기 b의 세제곱에서 이거를 모르면 이제 못 푸는 거야. 이 곱셈 공식 변형식 이렇게 바꿀 수 있을 것 같아. 여기까지 괜찮니? 근데 문제에선 a 더하기 b가 나와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지금부터 나는 a, b를 구해볼 거거든. a, b. 자, a, b가 뭐냐면 얘하고 얘를 곱하는 거야. 그러면 얘하고 얘를 곱하면 x의 2분의 1 곱하기 x의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그럼 얘는 x의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이어서 x의 0제곱이니까 뭐야? 1이 되는 거야. 즉 a는 1이라고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그냥 곱셈공식 변형식으로 바꾸신 다음에 대입만 하면 답이 나오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 문제를 못 푼다? 그러면 미안하지만 그냥 수상을 더 하셔야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치환을 통해서 곱셈공식 변형식으로 문제를 푼다. 됐니? 그럼 뭐 답을 한번 내보면 a 더하기 b가 4고 a, b가 1이니까 얘는 16 마이너스 2를 해서 답은 14가 나온다는 거죠. 됐나요? 그럼 얘는 a 제곱 더하기 b 제곱 14니까 14의 제곱 마이너스 a, b가 1이니까 이렇게 풀면 되겠네요. 얘는 a 더하기 b가 4니까 4의 세제곱 마이너스 3 곱하기 1 곱하기 4 이렇게 하면 됩니다. 됐니? 그래서 치환을 통해서 하나하나 정리를 한다. 이게 끝이야. 됐어요? 그렇게 어렵지 않죠? 자, 넘어가서 1-6번 풀게요. 자, 이 문제입니다. 쉬고. 자, 문제는 저게 끝이에요. 2의 2x가 3일 때 이거를 무슨 경상도 사람들은 구별을 한다고 하더라 얘들아. 선생님은 서울 사람이라고 구별 못해요. 2랑 저게 구별이 된대.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혹시 경상도 선생님 수업 듣다 보면 이런 거 한 번만 읽어달라고 한번 해보세요. 그럼 되게 재밌을 거예요. 2의 2승 말이죠. 정말 재밌는 선생님 몰라요. 어쨌든 그냥 2의 2x라고 읽겠습니다. 그럼 문제는 얘가 주어져 있을 때 이 나머지의 값들을 하나하나 풀어줘야 되는 문제인 거거든. 그러면 일단 여러분들이 이거를 그냥 딱 시켜봤을 때 이 1번은 잘 해결을 해야 돼요. 1번을 먼저 해결을 해볼게. 그럼 여기 마이너스가 있네? 마이너스가 의미하는 건 역수다. 역수를 바꿔주세요. 그리고 두 개를 곱하니까 이게 12x가 되네. 자, 그러면 얘는 쟤를 어떻게 한 거야? 6 제곱한 거지. 얘는 얘를 6 제곱한 거지. 맞아? 그래서 답은 3의 제곱입니다. 여기까지 괜찮니? 여기까지? 자, 그러면 2번, 3번 문제의 핵심이 뭐냐면 자, 여기다가 별표 하나씩 쳐놔. 그리고 여기다가 만든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만든다. 이거 유형이에요. 자, 그러면 뭘 만드는지에 대한 얘기를 선생님이 한번 해볼 텐데 문제에서는 2의 2x가 나와 있지. 근데 여기에는 2의 2x라는 게 없잖아. 쟤를 활용하지 못한단 말이야. 그래서 저런 형태를 열심히 만들어 볼 거야. 그럼 내가 저런 형태를 어떻게 만들 수 있냐면 분모분자에 2의 x를 곱하겠다라는 거예요. 선생님 왜요? 라고 하면 저런 형태를 이용하기 위해서. 그럼 얘를 곱하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 자, 여기에다가 이걸 곱해. 그러면 얘는 2의 2x가 되겠다. x 더하기 x가 되겠다. 자, 얘는 2의 마이너스 x 더하기 x가 되니까 이게 0제곱이 되고요. 얘는 2의 2x 마이너스 0제곱 이런 형태가 되는 거야. 즉, 이게 2x라는 형태를 만들어낼 수 있었다는 거지. 이해돼요? 그래서 주어진 저 3을 그대로 대입하니까 3 더하기 1 분의 3 마이너스 1 답은 4분의 2, 2분의 1을 이런 식으로 푸는 겁니다. 이해되니 여기까지? 자, 그러면 3번도 마찬가지로 이런 형태를 조금 만들고 싶어. 그럼 어떤 작업을 할래? 똑같이 분모분자에 2x를 한번 곱해보지 않을까라는 거야. 그게 안 된다면 또 다른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야. 어쨌든 주어진 형태를 만들어서 푸는 거예요. 자, 그래서 분모분자에 2x를 한번 곱해보시면 주어진 얘는 2의 2x 더하기 2의 0제곱 분의 2의 4x 더하기 2의 마이너스 2x가 되겠다.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러면 얘는 문제에서 3이라고 나와 있고요. 3 더하기 1 얘는 이거를 제곱한 거지. 절대 2배 했다고 생각하면 안 돼. 그래서 3의 제곱 9가 되고 얘는 저거의 뭐야? 역수. 좋아, 마이너스는 역수입니다. 그래서 답은 이겁니다. 따라오세요. 그래서 분모분자에 3을 곱해버리니까 12분의 27 더하기 1 답은 12분의 28 약분하니까
3분의 7 이런 식으로 구한다는 거야. 됐니? 자, 그래서 지금 지수의 절반이 끝났어요. 뭐 한 거냐면 지수의 여러 가지 연산에 대해서 알아본 거야. 지수의 연산. 그 중에 우리가 실제로 연산하면서 기억해야 될 거는 지수 법칙은 기본이었고 요거 3개밖에 없었던 겁니다. 됐나요? 얘는 1, 얘는 역수, 얘는 m제곱근 a의 n제곱 이것밖에 없어. 괜히 나머지는 지수 법칙으로 하나하나 계산하겠다.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이제 나머지 더 시험에 자주 나오는 오늘 수업의 핵심 파트 하도록 할게요.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자, 지금부터 알아볼 거는 이제 두 번째 제곱근에 대해서입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먼저 질문을 한번 해볼 건데 여러분들 어떤 게 시험에 맨날 나왔냐면 제곱근 4랑 4의 제곱근 이걸 정확히 구별할 수 있어야 되거든. 중3에서 넘어가고 제곱근 4가 뭐야? 루트 4, 2 맞죠 여러분들? 얘를 일단 루트 4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 4의 제곱근이 뭐야? 4 얘가 의미하는 게 뭐야? 제곱해서 4가 되는 수라고 읽어주셔야 돼요. 다시 네, 얘가 의미하는 건 제곱하여 4가 되는 수라고 해서 여러분들 저런 형태를 보면 제곱해서 4가 된다 이걸 풀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x는 얼마? 2 이렇게 나왔어. 그럼 이 둘의 차이점이 뭐냐면 우리가 얘를 지금 어떻게 읽어? 루트 4라고 읽지. 근데 이 루트가 한국말이 아니라 이거는 영어거든. 루트 4. 이거를 한국말로 바꾸면 쟤를 제곱근이라고 읽는 거야. 무슨 말인지 되시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루트 2 더하기 루트 3 더하기 루트 5를 읽을 때는 찐 한국인이야 또는 북한인이야. 북한인은 영어 안 쓰잖아. 북한 사람이야. 그럼 걔는 영어 안 쓰니까 이걸 루트라고 읽으면 바로 총살을 맞는 거야. 그럼 이거 뭐라 읽어야 돼? 제곱근이 제곱 더하기 제곱근 3 더하기 제곱근 5 이렇게 읽어야 된다. 무슨 말인지 이해? 그러니까 그냥 얘는 사실 그냥 루트 4인 거야. 제곱근 4 그냥 이걸 의미한다라는 거지. 읽는 방법에 대한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선생님이 여태까지 이거 계속 어떻게 읽었냐면 세제곱근 8 이렇게 읽은 거야. 이걸 영어로 하면 안 돼요 라고 하면 영어로 너네가 표현 알아봐서 해. 근데 그렇게 잘 쓰질 않는 거지. 무슨 말인지 길기 때문이야. 좀 길어. 자, 그래서 어쨌든 쟤를 먼저 기본으로 깔고 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제가 중3 때 개념이야. 자, 그러면 선생님 문제 한번 내볼게. A의 제곱근 이렇게 나오면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뭐만 있으면 되냐면 아, 제곱해서 A가 되는 수다라고 해서 저런 식을 써버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니? 제곱해서 A가 되는 수다. 자, 그러면 고등학교 때 배우는 게 뭐냐면 고등학교 때는 이제 거듭 제곱근이라고 해서 배우는 거예요. 거듭 제곱근. 왜? 그냥 단순히 제곱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세제곱, 네제곱 그거에 대한 루트 제곱근도 배웠으니까. 그래서 지금 배우는 건 뭐냐면 A의 제곱이긴 제곱인데 세제곱, 네제곱, 다섯제곱을 하겠다. 즉 거듭 제곱을 하겠다. n제곱근이라는 것을 배우겠다라는 거야. A의 n제곱근. 그러면 저거 그대로 옮길게. A의 n제곱근이 뭐냐면 n제곱하여 A가 되는 수를 의미하는 거야. n제곱하여 A가 되는 수. 그래서 여러분들은 얘를 외우는 게 아니라 A의 n제곱근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실제 외워야 될 거는 n제곱해서 A가 되는 수다. 이걸 외워주셔야 돼요. 이렇게 나오면 이걸 쓸 줄만 알면 돼. 오늘 이거 계속 연습할 거야.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쓰는 거야. 됐니? 그래서 얘는 다음 B라고까지 쓰기로 하는 거야. 일단 여기까지 괜찮아? 여기까지 아직 집중. 끝난 거 아니야? 네가 선축한다. 자, 근데 시험에 나오는 건 실제로 뭐냐면 이 거듭 제곱근의 실수의 개수 이게 시험에 나오는 거거든. 이 거듭 제곱근의 실수의 개수. 그럼 봐봐. A의 n제곱근의 실수의 개수가 의미하는 건 딴 거 쓰자. A의 n제곱근의 실수의 개수. 봅시다.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건 여기에 있는 이 말이 나왔으면 바로 이렇게 식으로 써버리는 걸 외우면 돼. 어떤 수를 n제곱해서 a가 된다. x의 n제곱은 a가 된다. 이렇게 쓰는 거야. 그럼 내가 궁금한 건 이놈의 실수의 개수가 궁금하다는 거야. 여기까지 따라오세요.
여기까지? 그러면 다시 한번 중학교으로 넘어가자. 우리는 여기에 있는 이 A가 만약 양수고 0이고 음수면 실수의 개수를 잘 찾았어. 얘 실수 몇 개? 뿔마이 2개. 얘는 0이라는 거 1개. 이런 건 있다 없다? 없다. 실수는 없으니까. 허수는 뿔마이 0이 존재하지만. 이해돼요? 자, 근데 지금부터는 이거의 실수의 개수를 찾아야 되거든. 얘가 만약 2차라면 실수의 개수를 찾기 위해서 막 판별식을 활용할 수 있고 여러 가지를 활용할 수 있지만 얘가 3차, 4차가 넘어가면 판별식 이런 걸 활용할 수가 없다라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떠올려야 될 개념이 뭐냐면 보세요. 실수의 개수가 의미하는 것은 왼쪽 그래프를 그리고 오른쪽 그래프를 그려서 이놈의 교점의 개수와 똑같다. 이거 괜찮니? 괜찮아? 실수의 개수가 의미하는 것은 사실 교점의 개수와 똑같다. 이거 괜찮으세요? 자, 그래서 나는 이놈의 실수의 개수를 찾기 위해선 왼쪽 그래프를 그리고 오른쪽 그래프를 그려서 교점의 개수로 찾아버리겠다는 거야. 자, 그럼 당연히 이 왼쪽 그래프 그리는 방법과 오른쪽 그래프 그리는 방법을 지금부터 배워야겠지? 그거 알아보겠다. 자, 그러면 이 왼쪽 그래프 그리는 방법을 선생님이 지금 여기다가 한번 해볼게. 자, 왼쪽 이 그래프는 사실 n이 짝수인 경우와 n이 여기 자, 이거 필기 여기다가 이거 살게요. n이 짝수인 경우와 두 번째 n이 홀수인 경우에 따라서 이 왼쪽에 있는 x의 n제곱이라는 그래프가 다르게 나와. 예를 들어서 저 n이 우리한테 익숙한 n이 2라고 생각해보자. 그럼 n이 2면 y는 x제곱이라는 그래프가 나오지. 걔는 실제로 이렇게 생기는 거야. 여기까지 따라오세요. 자, 그러면 n이 짝수면 4제곱, 6제곱, 8제곱일 수도 있잖아. 실제 4제곱, 6제곱, 8제곱도 저런 형태가 나와. 예를 한번 들어보면 자, 얘는 1을 넣으면 1 나오죠. 마이너스 1을 넣으면 1 나오죠. 그 말은 여기 좌우가 대칭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1을 넣으면 16이 나오고 마이너스 1을 넣으면 16이 나오지. 그리고 절대로 얘는 음수가 나올 수 있어? 없어? 없어. 왜 음수를 대입해도 양수가 되니까. 짝수면 무조건 이렇게 생긴 포물선이 나오는 거야. 이렇게. 근데 우리한테 익숙한 건 그냥 2차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홀수면 어떤 그래프가 나올까? 우리한테 익숙한 건 n이 몇일 때가 익숙한 것 같아? 3일 때가 익숙해? 1일 때가 익숙하지 않니? 1이면 y는 x라는 직선이잖아. 맞아? 그래서 n이 홀수일 때는 1일 때는 직선인데 3일 때는 사실 곡선으로 바뀌거든. 어쨌든 이러한 형태인 거야. 1일 때를 생각하면. 여기까지 괜찮니? 실제 y는 x세제곱이라는 그래프를 보면 1 넣으면 1 나오고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이너스 1이 나와요. 오케이? 그래서 이런 형태가 나온다라고 먼저 배운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그 다음 이제는 y는 a라는 이런 직선을 여기다 그리면 되거든. 그럼 y는 a라는 직선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어. 일자 상수함수라고 배워요. 그래서 그 a가 양수일 수도 있겠고 그 a가 0일 수도 있겠고 그 a가 음수일 수도 있겠다. 오른쪽에 그랬다. 마찬가지로 그 a가 양수일 수 있겠고 그 a가 0일 수 있겠고 그 a가 음수일 수 있겠다. 자,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놨고 나는 교점의 개수를 찾는다는 거야. 교점의 개수. 그럼 잘 봐. a가 양수면 교점이 몇 개야? 2개네. a 2개. 자, a가 0이면 교점 몇 개야? 1개지? a가 음수면 교점 몇 개야? 0개야. 이해되시나요? 자, a가 양수면 교점 몇 개야? 1개지? a가 0이면 교점 마찬가지로 1개지? a가 음수면 교점 몇 개야? 마찬가지로 1개가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럼 보세요. 여기가 짝수면 a 값에 따라서 교점의 개수가 바뀌어. 근데 n이 홀수면 a 값에 상관없이 교점은 무조건 1개가 된다는 거지.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래서 여기 2개, 1개, 1개, 여기는 2개, 1개, 0개, 1개, 1개, 1개로 이렇게 일정한 형태가 된다. 문제로 연습하시면 됩니다. 보세요. 선생님이 8의 세제곱근 이놈의 실수의 개수를 한번 알아볼 거고 그 다음 마이너스 3의 4제곱근 이놈의 실수의 개수를 한번 알아보고 하나만 더 할게. 그 다음 7의 5제곱근. 자, 이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집중!
봐봐. 이런 말이 있으면 이렇게 딱 써버리기만 하면 돼. 세제곱해서 8이 되는 수를 의미하는 거야. 얘를 보자마자 아, 세제곱은 8이 이렇게 써. 자 그럼 이거 어떻게 쓸 수 있어? 이거 마이너스 3이 4제곱 끝. 4제곱해서 마이너스 3 이렇게 쓰면 되겠지. 됐니? 자 이거 어떻게 쓸 거야? 5제곱해서 7이다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아. 오케이? 실수의 수는 뭐랑 똑같다? 교점의 개수랑 똑같다. 그래서 왼쪽 그래프랑 오른쪽 그래프를 떠올려서 교점을 체크하겠다는 얘기예요. 자 왼쪽 그래프는 여기가 홀수네? 그럼 그래프 어떻게 생겼어? 일자. 자 y는 8이라는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지. 교점 몇 개? 한 개만 되겠지. 이거 이해됐어? 이렇게 한 개. 이거 한 개. 됐니? 자 그다음 이 그래프 떠올려. y는 x의 4제곱이라는 건 포물선. 맞아? 포물선. y는 마이너스 3이라는 건 아래에 있지. 그럼 교점 몇 개야? 없다고. 이렇게 그래프를 가지고 교점의 개수로 실수의 개수를 찾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얘는 0개가 되는 거예요. 됐니? 자 그 다음 얘는 몇 개 할까? 이렇게 오지. 맞아? y는 어떻게 와? 이렇게 오잖아. 교점 몇 개다? 한 개다. 이런 식으로 실수의 개수를 찾아준다는 거지. 됐니? 중요한 건 얘를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암기해 주시고 그에 따른 그래프를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빵빵빵 끄집어내실 수 있어야 된다. 이해되세요? 자 여기까지 쫙 필기. 자 그럼 봐봐. 여러분들이 어떤 거를 정확히 풀 줄 아셔야 되냐면 선생님이 예를 하나 딱 들어서 이 세 가지 문제를 정확하게 구별해서 풀으시면 되거든. 첫 번째는 8의 세제곱 이놈의 실수의 개수. 두 번째는 8의 세제곱을 구하라. 라는 이 문제와 마지막에 8의 세제곱분의 그냥 개수. 이 세 개의 문제를 정확히 구별해서 풀면 돼. 그럼 봐봐. 여기 있는 이 문제는 어쨌든 8의 세제곱근이니까 x세제곱은 8 변하지 않아. 됐니? 첫 번째는 이놈의 실수의 개수를 물어보는 거고 자, 두 번째는 세제곱근을 구하래. 그 말은 이놈의 근을 물어보는 거야. 이놈의 근을 물어보는 거야. 이해되니? 자, 세 번째는 이거의 그냥 근의 개수를 물어보는 거야. 따라오세요.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1번, 2번, 3번 중에 배운 건 1번을 배운 거야. 실수의 개수. 실수의 개수는 왼쪽 그래프와 오른쪽 그래프를 떠올려서 몇 개다? 한 개다 그려주셔야 돼요. 이렇게 됐니? 그래서 한 개다 우리가 배운 건 이겁니다. 자 그러면 이 두 번째 문제는 이렇게 쓰기만 하면 여러분들이 이걸 푸는 건 수상이야. 수상. 자 고차방정식을 풀어라. 고차방정식의 근을 구하라. 어떻게 구하지? 인수분해를 통해서 구하셔야 돼요. 고차방정식의 근은 인수분해로 구하는 거야. 그러면 이걸 인수분해하기 위해선 8을 옆으로 넘기고 이놈을 인수분해하는 거야. 얘들아. 그러면 얘는 2를 대입하면 0이니까 x-1을 인수로 갖는다. 따라오세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어떻게 구해? 조립제법으로 구하든 암산으로 구하든. 그래서 조립제법을 한번 연습 삼아 써보면 1, 2차의 개수, 1차의 개수 마이너스 8. 그 다음 여기는 2가 와야 되는 거지. 얘가 여기는. 따라와. 여기 1, 2 더하니까 2, 4, 4, 8, 0. 그래서 여기는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3. 여기까지 이해되니? 그래서 얘를 이렇게 인수분해 해놓고 이제 근을 구하기만 하면 돼. 그럼 한번 내보자. 자, 근은 얘가 0이 되는 거. 또 근은 얘가 0이 되는 거. 자, 그러면 이 2차 방정식이 그럼 어떻게 구해? 인수분해 안 되는데? 이거 근 어떻게 찾을까? 2차 방정식의 근을 구하래. 근데 인수분해가 안 돼요. 그럼 근 어떻게 구해? 끝? 포기해? 근의 공식 써야지. 근의 공식 써야지 얘들아. 인수분해 안 되면. 그래서 주어진 얘를 근의 공식을 가지고 마이너스 1 플마 루트 3i 이런 식으로 근의 공식을 가지고 그려주면 됩니다.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오케이? 자 그러면 이놈의 근의 개수는 몇 될까?
우리가 지금 근을 구했잖아. 몇 개야? 3개야. 이놈의 근의 개수는 3개입니다. 자, 근데 그 중에 실수의 개수는 몇 개야? 1개인 거야. 이해돼? 근데 실수의 개수는 그냥 그래프로 빠르게 찾아버리면 되는 거야. 따라오세요. 이 세 문제를 정확히 구별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봐봐. 시험에 가끔 나와. 근데 거의 안 나와. 왜 안 나오는지 한번 설명을 해볼게. 뭐가 나오냐면 A의 n제곱근에 우리가 배운 건 실수의 개수인데 실수의 개수가 아니라 그냥 개수를 물어보고 있어. 그럼 잘 봐. 얘는 똑같아. n제곱해서 a가 되는 수 이놈의 개수를 물어보고 있는 거거든. 근의 개수. 오케이? 자, 그러면 2차식은 근이 2개야. 무조건. 선생님, 판별식이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두 근. 판별식이 0이면 중근. 근 하나 아니에요? 아니야. 서로 같은 두 근이라고 있는 거야.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서로 다른 두 허근이라고 있는 거야. 2차식은 근 무조건 2개야. 3차식은 근 무조건 3개야. 4차식은 근 무조건 4개야. 몇 차식이야? n차식. n차식인가 근 무조건 몇 개일 수밖에 없어? n개일 수밖에 없는 거야. 이해되니? 얘는 n차식이기 때문에 그는 무조건 n개일 수밖에 없는 거야. 자, 그럼 다시 1번은 그래프로 푸는 게 맞아. 3번은 이놈의 근의 개수를 물어봤네. 3차니까 근 몇 개다? 3개다. 그러니까 시험에 잘 안 나오네. 4차는 근 몇 개였어? 4개. 5차는 5개야. 이거는 빠르게 체크하는 거고 이거는 그래프로 체크해야 된다. 이 세 문제만 완벽하게 풀줄 아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따라오세요. 여기까지. 이 문제 필기. 이 문제 필기 하세요. x 플러스 2x 플러스 3은 1, 2, 2풀수 있지 않을까? x 플러스 2는 요거를 1, 1, 2 이렇게 인수해야 된다고요? 잘못 봤어요. 약간 문제가 좀 있어 보인다. 장난인 거 아시죠? 약간 좀 큰일 났네. 이 세 개만 정확하게 구별하시면 됩니다. 실수의 개수를 구하라. 그냥 개수를 구하라. 그리고 근을 직접 구하라. x가 분류하는 이유에서 x 마이너스 1에 x 제곱 마이너스 4 나누기 x 제곱 마이너스 1이죠. 그러면 x 마이너스 분모분자 사라지잖아. 분모는 약분하면 뭐 남고? 여기 사라지지? 1이 더하면 몇 나와? 2분의 마이너스 2분의 3이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1-3번에 2번만 볼게. 영대, 분모분모대, 영대 이거 더하고 이거 해야 돼. 그럼 이거 해야 돼? 안 돼? 안 돼. 왜 안 돼? 무슨 때문에 안 돼? 그럼 이거 하는 거야. 자, 개념은 딱 하나 남았어요. 여러분. 지수에 대한 개념은 딱 하나 남았습니다. 지금
보세요. 쉽나? 뭐야, 틀어져 있었네? 몇 분 날라가. 자, 보세요. 남은 개념은 이제 딱 하나 남았습니다. 뭐냐면요, A의 n제곱분의 실근 이놈의 형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A의 n제곱분의 실근의 형태를 알아볼게. 자, 그러면 똑같이 풀 거야. 똑같이 봐봐. A의 n제곱분이 의미하는 건 n제곱해서 A가 되는 이 수를 의미하는 거거든. 이놈의 실근을 알아보겠다는 건 뭐냐면, 실근은 어쨌든 교점이니까 교점으로 천천히 알아보겠다라는 거야. 따라오세요. 그러면 이 그래프는 n이 짝수일 때와 n이 홀수일 때에 따라서 그래프가 다르게 나온다라고 배웠던 거. n이 짝수면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고, n이 홀수면 그래프가 아이고 씨, 어쩐지 나게 이렇게 나와. 여기까지 괜찮니? 근데 이놈에 대해서 A가 양수일 때만 한번 실근의 형태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이 A가 양수면 근이 몇 개야? 2개가 나오지. A가 0이면 근 한 개 나오는데 0이야. 너무 CC. A가 음수면 실근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그러니까 양수일 때만 알아보는 거야. 오케이? 마찬가지로 얘도 A가 양수일 때만 알아보는 거야. 이 근의 형태를 알아보는 거야. 됐니? 어떻게 알아볼지 보세요. 자,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이 근을 그냥 알고 있는 거거든. n제곱해서 a가 되는 수, 이거 어떻게 쓰라고 했어? 루트이라는 애가 뭐야? 제곱해서 2가 되는 수를 얘기하는 거야. 그럼 n제곱해서 a가 되는 수는 기본적으로 n제곱근 a라는 애가 있는 거야. n제곱해서 a가 되는 수, 걔는 기본적으로 이거 하나는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되니? 그래서 얘가 일단 기본이 돼요. 기본. 그래서 여기에 있는 얘가 n제곱근 a가 되는 거야. 왜? 얘는 양수니까. 여기가 플러스 진분이 이렇게 나는 거니까. 그래서 이거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다는 거야. 이해되니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 반대에 있는 얘는 뭐냐면, 얘는 대칭성을 띄고 있으니까 여기다가 그냥 마이너스를 붙이면 된다. 알아봐. 자, 그럼 마찬가지로 이놈의 근은 뭘까? 얘가 의미하는 건 n제곱해서 그냥 얘가 되는 수니까 얘는 n제곱근 따라오시나요? 자,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들, n이 짝수라면 근의 형태가 어떻게 생겼냐면 뿔마 n제곱근 a로 생겼다는 거고요. n이 홀수라면 그냥 x는 n제곱근 a 이렇게 생겼다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럼 a가 음수라고 생각해봐. a가 음수. 그럼 a가 음수면 여기 근이 없잖아. 실근이 없잖아. 왜냐면 여기 a가 음수면 여기 n이 짝수야. 그러면 n제곱해서 음수가 되는 거 있다? 없다? 없다. 이 마이너스를 a로 빼기로 했잖아. 실근이 아니라 이게 무슨 말인지? 그래서 근의 형태는 이렇게까지 정리가 된다는 겁니다. 따라오시나요?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예제 조금만 한번 해볼게. 8의 세제곱근. 근데 그놈 중 실수. 4의 4제곱근. 근데 그놈 중 실수를 알아보고 싶대.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러면 8의 세제곱근이 얘기하는 건 세제곱해서 8이 되는 수고 4제곱해서 4가 되는 수를 얘기하는 거야. 잠 실수 몇 개 나와? 그래프 몇 개 나와? 1개 나와. 그래프 포물선 빡 2개 나와. 됐니? 근데 실근을 구하기 위해서 인수분해를 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거 있다. 세제곱해서 8이 되는 수, 세제곱근 8 이런 거 있다. 바로 쓰는 거야. 4제곱해서 4가 되는 수, 4제곱근 4. 근데 뿔마까지 있는 거야. 이 말이야, 이 말. 근데 외우는 것도 물론 틀린 건 아니야. 하지만 이해를 한다면 자동스럽게 외워질 거예요. 자연스럽게. 이해되나요? 이런 식으로 풀어주셔야 돼요. 인수분해가 아니라. 이해됐어?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리고 문제 조금만 더 갈게요. 자, 정석의 보기 문제 지금 한번 풀어볼 겁니다. 보기 문제. 자, 보기 1번. 정석의 보기 1번. 9페이지에요, 9페이지. 자, 보기 1번에 별표 5개 쳐놓으세요. 보기 1번에 별표 5개. 그리고 여러분들 풀어보세요. 보기 1번에 별표 5개 치고 한번 먼저 풀어보길 바랍니다. 자, 세번 보시고 정확히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125의 세제곱근이라고 나왔네. 그러면 여러분들은 세제곱해서 125가 된다 이렇게 쓰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서 기본적으로 근의 개수하고 실근의 개수를 빠르게 한번 체크해볼까? 일단 우리가 배운 거 실근의 개수. 실근은 교점. 맞아? 교점 몇 개? 한 개. 됐니? 자, 그 다음 그냥 근의 개수는 몇 차씩? 3차씩. 3차씩은 근이 몇 개? 3개. 자, 이 말은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맞습니다. 왜 맞아? 맞으니까. 이놈의 세제곱근은 몇 개인데? 3개인데? 근데 하나가 나오는데? 봐봐. 정확히 하려면 이놈의 세제곱근을 여러분들이 직접 구해보시면 x세제곱 마이너스 125는 0 이렇게 해서 직접 구하면 되잖아. 그렇지? 그럼 얘는 5를 넣으면 0이 되니까 x 마이너스 5를 밑으로 갖고 뒤에 있는 거 인수분해 하면 x제곱 더하기 5x 더하기 25 이렇게. 그래서 x값 구하면 x는 5 그리고 x는 뿔마 2분의 마이너스 5 뿔마 루트 2제곱 마이너스 4이 시작하니까 75 이렇게 나와. 75 여기까지 따라오세요. 여기까지. 즉 근이 몇 개 나와? 3개가 나오는 거야. 얘는 근이 3개가 나오는 거야, 얘들아. 맞아? 근데 얘는 1개만 나왔지. 그러니까 맞아, 틀려? 틀린 거지. 틀린 거야. 자, 그럼 얘가 맞게끔 하고 싶으면 세제곱 근 중 실수는 이거 하나 나오는 거잖아. 3개가 나오는데 하나가 실수고 2개가 있거든? 실수는 세제곱근 125 맞아. 왜? 이거 세제곱하면 125가 되는 수니까. 실제로 얘가 뭐라고 해요? 왜요? 125는 5의 세제곱이고요. 그거의 3분의 1제곱입니다. 뭐라고 해요? 이 문제만을 정확하게 차라리 3-4번을 푸세요. 그러면 이런 문제 절대 틀릴 일 없으니까. 이거 정확히 이해되셨나요? 자, 2번 한번 가볼게요. 81의 4제곱근이 그러면 4제곱해서 81이 되는 근을 물어보는 거야. 맞니? 그러면 실근은 몇 개? 실근은 교점의 개수, 실근은 2개. 포물선, 그냥 근은 몇 개? 4개에서 차니까 얘는 2개지? 얘는 그냥 실근만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사실. 보여주면 이놈을 한번 인수분해 해보면 이렇게 되고 합차공식에서 x제곱 더하기 9x제곱 마이너스 9 이렇게 돼요. 따라오세요. 그러면 x는 뿔마 3i 뿔마 3 이렇게 나와. 근 4개라고. 근 4개라고. 근데 얘는 2개만 말하고 있지? 맞아, 틀려? 틀렸다라는 거죠. 그럼 이것도 맞게 하려면 4제곱 근은 그 중에 실수는 이라고 하거나 또는 4제곱 근은 이렇게 4개라고 얘기해야지 맞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이거 틀린 거야. 이 문제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자, 3번 세제곱근 125는 마이너스 125의 세제곱근 중 하나다. 이거 맞아, 틀려? 맞지? 세제곱해서 125가 되는 이 놈은 사실은 3개가 있을 거야. 근데 그 중에 하나는 얘가 맞다라는 거죠. 왜 얘가 얘기하는 건 세제곱해서 125가 되는 수를 의미하는 거니까.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답은 일단 3번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오케이? 자, 그럼 4번은 마이너스 125의 세제곱근은 하나다. 맞아, 틀려? 틀려. 왜? 세제곱해서 마이너스 125가 되는 이놈의 근하고 실근을 정확히 구별해야 된다고. 근의 개수는 몇 개? 3차니까 3개. 오케이? 실근은 그래프, 교점의 개수. 실근은 그래프, 3차니까 이렇게, 마이너스 125 이렇게. 그래서 한 개. 그래서 마이너스 125의 세제곱근은 하나가 아니라 3개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그냥 틀렸어. 얘도 실근의 개수가 하나이고 실근의 개수가 하나. 그냥 근의 개수는 3개라고. 그래서 틀린 겁니다. 정확히 푸셔야 돼요. 이 한 문제를 완벽하게 푸시면 그냥 제곱근은 끝난 겁니다. 자, 그럼 봐봐. 마이너스 81의 4제곱근이래. 그러면 4제곱해서 마이너스 81이 되는 수 이걸 의미하는 거야. 됐니? 자, 이런 애 중 실수의 개수 몇 개야? 없지. 포물선 이렇게 나오고 마이너스 81 이렇게 나오니까 실수의 개수, 교점의 개수가 없어요. 없습니다. 실제로 얘를 보시면 여기가 짝수고 여기가 음수기 때문에 얘가 I로 빠져나오는 허수예요. 이런 허수야 얘들아. 됐니? 애초에 실수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틀린 겁니다. 이 문제 별표 5개짜리 맞고요. 정확하게 푸시기만 하면 여러분들 앞으로 수업 풀면서 이 제곱근 문제 절대 틀릴 리가 없어. 근데 헷갈리니까 꼼꼼하게 공부하셔야 돼요. 이해되셨나요? 무슨 말인지?
끝. 자, 그래서 지금 지수에서 기본 문제 1-1부터 1-6까지를 다 풀었는데 그거는 이 제곱근에 대한 문제는 아니야. 제곱근에 대한 문제 하나밖에 없거든. 근데 이게 실제 시험에 나옵니다, 여러분들. 책이 좀 희한하게 편집이 되어 있어.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제일 중요한 건 여기는 뒷문제였습니다. 자, RPM 넘어오셔서 혹시 선생님이 정석에서 다루지 않은 유형이 있다면 그 유형들만 빠르게 대표 문제만 스스로 넘어가실게요. 자, RPM 넘어오셔서 자, 60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60번. 자, 이런 문제입니다. 5의 8제곱이 A고요. 8의 5제곱이 B일 때 200의 10제곱을 AB로 표현해 주세요라는 문제야. 이런 건 지금 정석이 없었던 것 같아. 자, 칠판만 집중하면 돼, 얘들아. 자, 일단 여기에 있는 이런 수들을 보면 일단 소인수분해가 마려워야 돼. 자, 그러면 얘는 일단 그냥 5의 8제곱이 맞고 얘는 2의 세제곱의 5제곱이니까 2의 15제곱이 되는 여기까지 괜찮니? 그래놓고 마찬가지로 이것도 소인수분해하자. 그러면 얘는 100 곱하기 2 그러면 이 100이 2의 세제곱 곱하기 5의 제곱의 10제곱을 해서 소인수분해 하실 수 있으시죠? 그쵸? 자, 그러면 얘를 전개하면 2의 30제곱 곱하기 5의 50제곱이 나와. 근데 얘를 A, B로 표현해달라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니? 여기까지? 자, 그러면 A는 5의 8제곱이야. 근데 내가 궁금한 건 5의 8제곱이 아니라 5의 20제곱이 궁금한 거거든? 여기서 5의 20제곱을 만들고자 양쪽에 8분의 20제곱을 하면 되는 거야. 근데 우리한테는 낯선 방법인 것 뿐이야. 다시 5의 20제곱을 만들고자 양쪽에 8분의 20제곱을 하면 5의 20제곱이 나오는 거야. 낯설지? 처음 보기 때문이야. 근데 시험 때는 틀릴 리가 없어. 방법만 하면. 그래서 이 식이 5의 20제곱은 A의 8분의 20제곱 바로 나타낼게요. 이런 형태로 충분히 표현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여기에 있는 2의 30제곱 보면 자, 여기서 2의 30제곱을 만들고 싶어. 그럼 양쪽을 어떻게 할래? 양쪽을 제곱하는 얘기지. 그럼 여기에 2의 30제곱이 나오잖아. 그래서 양쪽을 제곱을 하면 2의 30제곱이 B의 제곱. 그래서 이놈의 답은 얘가 B의 제곱이고 얘가 2분의 5제곱이다. 얘 2분의 5제곱이다. 이런 식으로 푸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낯설긴 하지만 그냥 소인수분해를 통해서 이런 형태를 만들어내야 하는 거야. 됐지? 64번은 아까 정석에 있었고요. 68번 있었고요. 72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76번만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봅시다. 자, 일단 76번에다가 별표 한 3개 정도 쳐놓고 자, 이거는 유형입니다. 선생님이 수업 때 유형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푸는 방법이 정해져 있으니 그냥 그런 식으로 풀어나가 이런 말이야. 이런 걸 유형이라고 부를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이거는 어떠한 유형이냐면 주어진 이러한 형태가 있거든. 이런 형태를 여러분들이 목숨 걸고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이런 형태를 만들어내는 유형인 거야. 봐봐, 어떻게 만드는지가 궁금하겠지, 그치? 자, 이런 형태를 만들어내는 유형인데 지금부터 이런 형태를 어떻게 만드는지를 한번 보여주겠다고요. 보세요. 일단 x분의 1을 만들고 싶어. 그럼 x분의 1을 만들고자 x가 들어간 걸 찾았더니 여기 x가 있지. a의 x제곱은 16이라는 얘를 가지고 x분의 1이라는 형태를 만드는 거야. 그럼 어떻게 만들 수 있냐면 나는 x분의 1이 필요하니까 양쪽에 x분의 1제곱을 하는 거야. 그러면 16의 x분의 1제곱은 a다라고 해서 x분의 1이라는 형태를 일단 어거지로 끄집어낸 것 같아. 여기까지는 괜찮니? 자, 그러면 이번엔 y분의 1이라는 놈을 만들고자 y를 일단 찾았어요. 자, 그럼 마찬가지로 y분의 1을 끄집어내고자 양쪽에 y분의 1제곱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 16의 y분의 1제곱은 b다라고 해서 어떻게든 어거지로 끄집어낸 거야. 여기까지 괜찮니? 근데 내가 필요한 건 이 둘을 더한 게 필요한 거거든.
그럼 여기서 이 둘을 더하기를 만들고자 이 둘을 어떻게 하면 이렇게 표현을 되겠죠. 이 둘을 곱하면 16의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 이런 이쁜 형태를 여러분들이 직접 만들어내시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그 문제 다시 봐. 근데 A, B가 뭐래? 이거 분해야. 봐봐. 얘는 2의 4제곱에 내가 구하려는 얘moo야. 됐니? 얘가 2의 세제곱이라는 거죠. 됐나요? 그러면 내가 구하려는 이 네모가 뭐예요? 4분의 3이다 이렇게 푸는 거예요. 만만치 않지? 핵심은 만든다라는 겁니다. 만들어내는 거. 이해되니? 그래서 이게 조금 헷갈릴 걸 선생님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마지막 문제 이거 찍어도 돼요. 이거는 마지막 문제 79번까지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79번 시간 줄 테니까 먼저 한번 고민해보세요. 79번. 79번 고민해볼게요. 자, 일단 봐봐. 첫 번째, 선생님, 이 문제하고 이 문제는 다른 것 같은데요. 얘는 여기에 분수대기가 있는데요. 여기는 분수대기가 없는 것 같은데요. 이런 질문이 첫 번째 질문일 수 있어. 맞지? 같은 유형이 묶여있는데 조금 형태가 다른 것 같단 말이야. 잠깐 위에 있는 문제만 보더라도 분수대기지. 다 분수란 말이 분수가 아니야. 금방진 거야. x, y로 나눠. 분수로 만들면 되잖아, 얘들아.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건 y분의 1 더하기 x분의 1이 이걸 의미하는 거야. 한 번 꼬아낸 거야, 얘들아. 여기까지 이해돼요? x, y를 나누냐? 이거를 그냥 이렇게 표현하니까 애들이 풀고 있는 거야. 그 차이야, 일단. 어떤 차이인지 봐봐. 됐니? 그럼 이 문제 어떤 문제야? 이런 형태를 만든다라는 똑같은 문제가 되겠지? 따라오세요. 그럼 이런 형태를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갑시다. 자, 2의 2x제곱이 k다라는 걸 가지고 x분의 1을 만들고자 양쪽에 x분의 1제곱을 한다. 그러면 k의 x분의 1제곱이 여기 x분의 1제곱 하니까 4가 됩니다. 이게 제곱입니다. 따라와. 자, 마찬가지로 y분의 1을 만들고자 3의 2y제곱이 k다라는 걸 가지고 양쪽에 y분의 1제곱을 한다. 그러면 k의 y분의 1제곱이 3의 제곱 즉 2가 된다. 오케이? 저 형태를 어떻게 하겠다? 더하기니까 곱하는 거야. 근데 문제에서 여기 빼기가 나오면 나눠야 되겠지. 그치? 그래서 근데 얘가 30이라 이렇게 나온 거야. 따라오세요. 이런 형태를 열심히 만들고 봤더니 여기 만들었는데 얘가 뭐야? 야, K 제곱이 36이네. K는 뿔마 6. 근데 문제에서 K 0 들어있기 때문에 K는 6 이렇게 푸는 하나의 유형이다. 됐니? 핵심은 만든다. 됐나요? 끝. 모든 유형 다 정리해줬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연산.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되는 것들은 노트에 다 있어. 노트에 다 있어. 그래서 오늘 클래닝 시작하면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는 조금 알려줄 거예요. 항상 클래닝 안 들으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잠깐만 얘기하고 갑시다. 자,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과제를 당연히 하게 될 거 아니야. 근데 과제를 하기 전에 무조건 개념을 먼저 사진 찍은 게 분명히 있을 거야. 그치? 왜냐면 선생님이 시간 관계상 다 필기를 못 시킬 수도 있어. 앞으로는 사진을 더 많이 찍을 수도 있거든. 개념 필기하시고 암기 하시면 좋은데 당연히 숙지하시고 암기하셔야 돼요.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된단 말이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 오케이? 그래서 이거를 하신 다음에 과제를 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하지 않고 문제만 풀려고 하지 마세요. 절대. 왜? 기억이 안 남아. 특히나 선행이신 분들은 더 기억이 안 남아. 선행이신 분들은 더 개념에 집중하셔야 돼.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당연히 개념 우선 그에 따른 과제. 따라오세요. 이런 식으로 계속 쪼르륵 진행할 겁니다. 그 사이사이에 선생님한테 질문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말하고 싶은 건 항상 노트를 먼저 봐서 숙지한 다음에 문제를 풀어나가라는 얘기야. 근데 여러분들 그냥 숙지하기 바빠서 하다 문제를 풀잖아요. 절대 안 좋을 생각입니다.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지수 끝났고 조금 더 할게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다음 시간까지 외워와야지만 다음 수업이 이해가 될 거예요. 외워와야지만 이해가 될 거야. 이 단원이 뭐냐면 로그라는 논리입니다. 초면이죠? 처음이죠? 여기서 수포자들 계속 발생합니다. 자, 보세요. 일단 선생님이 저 로그라는 걸 설명하고자 그냥 좀 수학자들을 욕을 한번 해볼게. 수학자는 그냥 약간 좀 이상한 존재야. 정신 나간 존재거든. 왜냐면 항상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필요한 게 있어. 근데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게 없으면 어떻게 하냐면 일반 사람들은 포기를 해. 근데 수학자들은 포기하지 않고 만들어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어떤 수가 4가 된다, 어떤 수가 9가 된다 이런 걸 맨 처음에 초딩 때 배워요. 이 네모는 자연수라는 가정하에. 그래서 이 네모는 이라는 이런 놀이를 하면서 네모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누가 뜬금없이 이런 질문을 던져요. 그럼 우리 자연수라는 관점에서 제곱해서 3이 되는 건 없다라는 거지. 없어? 수학자. 일로와 내가 만들어줄게 이거야. 이게 수학자야. 내가 만들어준다고. 그래서 이 네모라는 것을 루트 3, 뿔마 루트 3 이렇게 루트라는 존재를 만들어내는 게 수학자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 마찬가지로 제곱해서 우리는 항상 양수가 된다라고만 배워요. 근데 그러다가 고1 때 갑자기 제곱해서 음수가 되는 거 궁금했어. 근데 없어. 내가 알고 있는 수의 체계에서 없어? 일로 와. 만들어줄게. 그래서 탄생한 게 뭐야? R이라는 놈이 탄생을 하는 거야. 이래니? 없으면 없는 대로 포기하면 참 우리 수학을 편했을 텐데 없으니까 만들어낸 거야. 마찬가지로 이런 놀이를 합니다. 이런 놀이를 해요. 그래서 신나게 맞춰요. 네모는 2, 네모는 3. 근데 누가 갑자기 틀릴 때는 이딴 질문을 한다는 거야. 어떤 수를 네모 제곱해야지 3이 될까? 이딴 질문을 하는 거야. 머릿속에 혼동이 오시죠? 왜요? 우리가 알고 있는 수의 체계가 없으니까. 일로 와. 내가 만들어줄게. 그게 로그야. 그게 로그야. 자, 그러면 이때 이 네모라는 수를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궁금해하는 게 아니야. 얘를 로그 2의 3이라고 정의를 내렸어. 딱 보기만 해도 수학 포기하고 싶게 생긴 문자죠. 이렇게 정의를 내렸다는 거야. 그럼 봐봐. 좀만 더 연습해보자. 우리는 이런 숫자들은 몰라. 이런 숫자들은 몰라. 그러면 이때 이 네모를 어떻게 정의를 내렸냐? 로그 3의 9라고 정의를 내렸어. 여기는 얘가, 여기는 이 밑으로 그대로 따라오고요. 여기는 이 3이라는 애가 여기는 3으로 그대로 따라오는 거야. 됐니? 여기는 이 3은 그대로 밑으로 따라오는 거고 여기는 5는 여기는 이 위로 따라오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이때 이 네모가 의미하는 건 뭐야? 로그 4의 7이라는 거야. 이렇게 숫자 로그라는 거를 만들어낸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여기까지? 이해가 아니라 그냥 받아들이는 거야. 저걸 만든 거기 때문에. 자, 그러면 로그라는 거를 다시 어떻게 정의 내릴 수 있냐면 A의 네모제곱이 이다. 나는 이런 거를 풀다가 로그라는 걸 만든 거야. 오케이? 그럼 이때 이 네모가 의미하는 게 뭐야? 네모는 로그 A의 B다라는 숫자로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여기에는 이 네모 대신에 이제 X만을 갖다 쓰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봐봐. 로그는 지수하고 연관이에요. 지수에서 탄생한 게 로그야. 지수하고 로그는 뗄 수가 없어. 그래서 지수 배우고 로그 배우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지수하고 로그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인 거야. 그러면 조금만 한번 해보자. 2의 네모제곱이 8이래. 2의 네모제곱이 16이래. 2의 네모제곱이 1이래. A의 네모제곱이 1이래. A의 네모제곱이 1이래. 자, 이거 전부 로그로 한번 바꿔보자. 얘가 의미하는 건 네모는 로그 2의 8을 의미하는 거고 얘가 의미하는 건 네모는 로그 2의 16이라는 걸 의미하는 거고 얘가 의미하는 건 네모는 로그 2의 1을 의미하겠죠. 이해되세요? 자, 근데 우리는 이때 이 네모라는 숫자는 알고 있지. 이 네모는 뭐야? 3. 이 네모는 뭐야? 4. 이 네모는 뭐야? 0 알고 있지. 그치? 그래서 얘를 3이라고 읽어주고 얘를 4라고 읽어주고 얘를 1이라고 이제부터 읽어줘야 되는데 여기서 이게 읽혀 안 읽혀? 안 읽히잖아. 왜? 초면이니까.
저런 걸 조금 더 빠르게, 정확하게, 쉽게 읽을 수 있는 방법을 선생님이 가르쳐줘요. 오케이? 여기까지 괜찮니? 보세요. 자, 일단 여기 있는 이걸 한번 보시면 얘가 의미하는 건 네모는 로그 A의 1. 얘가 의미하는 건 네모는 로그 A의 A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네모가 뭔지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네모가 뭐예요? 여기서 보니까 0이죠. 이 네모가 뭐예요? 1이죠. 그래서 일단 여기에 있는 게 뭐다? 0이다. 여기에 있는 게 뭐다? 1이다. 여기는 얘를 기본으로 깔고 갑니다. 기본으로 깔고 가시는 거야. 자, 그 다음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거, 다음 시간까지 외워와야 될 거, 로그의 연산 방법, 이거를 외워오실 거예요. 집중! 집중! 지금 로그 말아먹으면 다 날아간다. 자, 로그의 연산이 의미하는 건 로그끼리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다는 거거든. 첫 번째, 로그의 더하기. 로그 A의 X랑 로그 A의 Y를 더하면 로그 A의 X, Y가 된다. 일단 이거 외우고. 두 번째, 로그 A의 X랑 로그 A의 Y를 빼면 얘는 나누기가 된다. 증명 물론 할 수 있지만 지금 증명해봤자 너네 로그가 헷갈려서 오히려 이해가 안 가. 포기하고 싶어서. 그래서 일단 외우고 나중에 익숙해지면 증명해주던지 할게. 자, 세 번째, 여기 있는 거 알죠? 로그 A의 1은 0인 거 알고요. 이건 고정적인 거야. A값 상관없이 무조건 0이야. 여기도 무조건 똑같기만 하면 로그 A의 1은 1이야. 여기까지 괜찮니? 여기까지? 자, 그다음 잠깐 봐봐. 내가 지금 한 게 뭐냐면 로그에서 더하기랑 로그에서 빼기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연산은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하는 거잖아. 로그의 곱하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자, 로그의 곱하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시, 로그끼리 연산에 대한 곱하기는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문제에서 로그의 곱하기에 대한 문제를 내거든? 그러면 이 로그의 곱하기는 어떻게 푸는 거냐면 어떠한 공식에 적용해서 푸는 거야. 및 변환 공식이라는 이 공식에 적용해서 푸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 궁금증, 및 변환 공식이 뭔데? 라고 또 준비를 하셔야죠. 그래서 및 변환 공식까지 암기를 해오시는 겁니다. 자, 및 변환 공식이 왜 필요한지 잠깐만 설명할게. 이 로그의 연산을 할 때는 항상 얘를 로그의 밑이라고 부르거든. 얘가 로그의 밑이라고 불러. 이놈을 로그의 밑이라고 불러. 이놈을 로그의 진수라고 불러. 로그의 연산은 항상 이 밑이 같아야지만 연산이 가능해. 로그의 연산은 항상 이 밑이 같아야지만 로그의 연산이 가능해. 근데 여기에 있는 밑하고 여기 있는 밑이 다를 수도 있잖아. 그때 필요한 게 사실 밑변환 공식이야. 밑을 통일시켜야지 연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밑변환 공식, 자, 로그 A의 B를 내가 밑이 C의 로그로 바꾸고 싶어. 밑이 C의 로그로 어떻게 바꾸냐면 로그 C의 A분의 로그 C의 B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냥 밑을 C로 만들고 위에다가 A, 위에다가 B 갖다 쓰면 되는 거야. 됐니?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 내가 여기까지 로그 A의 B를요 로그 B의 A분의 1이라고 바꿔 쓸 수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하는 거냐면 봐봐, 여기에 C 대신에 B를 한번 대입해줘. 자, 이 식에 C 대신에 B를 대입하면 로그 B의 A분의 로그 B의 B가 되지. 근데 로그 B의 B가 뭐야? 1이야. 그래서 이런 애가 튀어나와. 이걸 외우면 이건 자동으로 따라오는 거야. 오케이?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A의 로그 B의 C는요 C의 로그 B의 A랑 똑같습니다. 여기에는 이 A와 여기는 이 C의 자리가 뒤바뀔 수 있어요. 뭐라는 거야? 괜찮아, 외워. 일단 외워. 알겠니? 자, 그리고 여기 하나만 더 추가할게요. 두 번째, 여기서 자, 뭐냐면요 로그 A의 M제곱 B의 N제곱이라는 얘를 어떻게 계산하는 거냐면 얘는
이 m이라는 애는 분모로 따라오고 이 n이라는 애는 분자로 따라와서 이런 식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있는 a의 m제곱, n제곱은 여기가 분모, 분자로 따라오는 형태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외워야지 기본적인 연산이 가능해요. 하나만 예로 보여줄게요. 하나만. 로그 2의 16이라는 걸 내가 풀고 싶어. 그럼 얘는 로그 2에 이게 4제곱이거든. 여기까지 괜찮니? 그러면 이때 여기에 있는 이 4는 앞에 분자로 나가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돼? 근데 로그 2의 2가 뭐야? 1이라. 로그 A의 A가 뭐야? 1이라. 그래서 얘는 4가 이런 식으로 하실 거야. 이게 제일 편하고.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거를 기본적으로 다음에 깔고 와야지 너네가 수업을 듣는데 그나마 이해가 가. 왜냐면 선생님이 그때 이걸 가르쳐준 다음에 로그 계속 푸는데 이 연산이 안 따라오면 어렵거든. 그래서 이거는 미리 외워오셔야 돼요. 이거 지금 이건 필이라는 이해되세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거 이거 쌍쌍이 외우시는 거예요. 그걸 고난길이 예상되는. 네, 이거는 얘들아 로그는 머리가 좋다고 해서 못해요. 머리 좋은 애들도 이 로그 처음 배우면 낯설고 처음 배우는 거니까 절대 빠르게 풀거든. 머리 좋아도 빠르게 못한다. 되게 헷갈려. 로그에 더하기는 곱하기로 바뀌고 로그에 빼기는 나누기. 뭐가 좀 달라? 지금 사진 찍었지? 남는 시간 그냥 선생님 문제 푸는 거 한번 보세요. 구경 좀 해보세요. 빡빡하죠? 근데 주 1회인데 빡빡하게 안 하면 애초에 개념 전달도 제대로 못해. 수업이 망한다. 빡빡할 수밖에 없는 수업이야. 주 2회에 수업을 끝내겠다는 건. 자, 이놈의 값을 구해주세요 라는 문제가 나온단 말이야. 오케이? 자, 그러면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로그의 더하기는 곱하기로 바뀐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럼 로그의 더하기는 곱하기로 바뀌니까 16이 되지. 따라오니 여기까지? 근데 여기 있는 이 16이라는 건 이게 4제곱이야. 그러면 알고 있는 또 외운 공식이 떠올라야 돼. a의 x, b의 y는 x분의 y의 로그 a의 b.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2의 4제곱이라는 4가 앞으로 빠져나가는 거야. 이해되십니까? 여기까지? 그러면 로그 2의 2가 뭐다? 1이다. 그러므로 곱하기를 이렇게 가져오는 거야. 이해되니? 자, 그러면 자, 이런 문제를 내가 맞닥뜨렸어. 자, 그러면 어떻게 먼저 생각을 해야 되냐면 내가 알고 있는 연산은 로그에 더하기 빼기는 알고 있는 거야. 근데 로그에 곱하기라는 건 선생님이 없다고 했단 말이야. 로그에 곱하기는 밑 변환 공식으로 푼다라고 이야기했어. 그래서 밑 변환 공식이 뭔지를 다시 한번 선생님이 얘기를 해주면 로그 a의 b를 밑이 c인 걸로 이렇게 충분히 바꿀 수 있다라는 거야. 이렇게. 자, 보세요. 여기에 있는 얘를 밑이 10인 로그로 선생님이 바꿔볼게. 밑이 10인 로그로 이렇게 한번 바꿔볼게. 근데 왜 바꿔요? 라고 하면 그게 사실 이렇게 연산을 해야 돼 라고 해야 되니까 곱하기 x의 밑변환 공식으로 푼다라고 먼저 머릿속에 박으세요. 왜? 요거? 이 C는 아무거나 나오죠. 여기 2가 와도 되고 3이 와도 되고 그냥 선생님이 10으로 잡은 거야. 그냥 잡은 거야. 어떤 게 잡아도 상관없어. 자, 그러면 이때 여기 있는 이 10을 이렇게 생략을 하면 사실 이 10이 여기에 얘를 생략하면 얘는 10이라는 애가 숨겨져 있다고요. 얘랑 똑같아. 자, 여기에 2가 숨겨져 있는 거라고 했지. 왜? 맨날 쓰는 대표적인 거는 생략한다. 귀찮으니까. 이렇게 쓰면은 모든 전 세계의 수학 사람들이 아, 여기 밑에는 10이 있구나라고 다 생각하는 거야. 로그를 배운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얘기니? 그래서 여기 있는 10을 생략할 수 있다. 이해되세요? 여기까지 따라오세요. 그러면 얘를 계산해야 되는데 밑변화 공식을 전부 다 바꿔보니까 얘하고 얘가 지워지네. 얘하고 얘가 지워지네. 보다 일단 이런 식으로 풀어야 되는 거야. 벌써 헷갈리지? 괜찮아? 봐봐. 조금만 더 읽자. 로그 4의 9 곱하기 로그 27의 8 이런 거 한번 해볼게. 그럼 머릿속에 드는 첫 번째 생각은 로그의 곱하기라는 건 존재하지 않고 밑변화 공식으로 푼다. 그래서 밑이 10인 로그로 전부하고 바꿔. 밑이 10인 로그. 밑이 10인 로그로 다 바꾼 거야. 10이 생략되어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에는 9라는 건 3의 제곱이고 여기는 2의 제곱이고 여기는 2의 세제곱이고 여기는 3의 제곱이거든. 다시 써볼게. 여기 있는 2는 앞으로 빠져나갈 수 있어. 여기 있는 3은 앞으로 빠져나갈 수 있어. 여기 있는 3은 앞으로 빠져나갈 수 있고 여기에는 2가 앞으로 빠져나갈 수 있어. 지금 4의 제곱이 미안. 여기 3이네. 따라오세요. 여기까지. 이렇게 바꿔 놓으시면 로그 3, 로그 3, 로그 2, 로그 2가 지워져요. 따라오세요. 그래서 나머지를 그냥 계산하시면 돼요. 그럼 3, 3 지워지니까 답은 2가 이런 식으로 다음 시간에 할 건데 이거를 미리 안 해오시면 복습이 안 돼요. 복습이 안 돼. 나 혼자 풀고 끝나. 그래서 먼저 꼭 어느 정도 외워오셔야 됩니다.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자, 오늘 수업은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뭐 그냥 노트 필기하실 분들은 필기하시고 아니면 복습하실 분들은 복습하시면 될 것 같아요.